자기 거 있는 게 더 나아요. 자, 그러면 10쪽을 좀 볼게요. 10쪽. 자, 2-7번 줄로 연결되어진 문제. 이게 문제를 보자는 게 아니라 운동의 법칙을 이제 확인을 해보자. 이 물체, 보통 물체라는 게 한 가지만 있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운동의 법칙을 적용을 할 것인가, 뭐 이런 단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공식은 F는 MA에다가 운동의 3법칙이 하나이지만 원래 문제 형태가 다양하고 물리는 원래 이게 운동의 법칙을 모르면 물리가 좀 모르는 거라고 봐도 돼요. 이 물리의 기본이 되는 공식이기 때문에 물리의 기본에 우리 학생들이 물리를 만약에 좀 이렇게 부담스러운 학생이 있다면은 물리를 가장 잘하는 방법은 등가속도 운동 공식 식을 외우는 것과 F는 MA를 깨우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미 물리를 공부할 모든 기본적인 게 돼 있어. 이걸로 역학적 에너지부터 시작을 해서 상대성 이론, 그리고 뭐 이제 또 이 연력학까지 다 여기서 기본이 되기 때문에 이거로 다 모든 걸 배우게 돼 있어요. 물리는. 그래서 오늘 이제 운동의 법칙까지 배우면 물리를 배울 수 있는 기본적인 내용을 이제 알게 되니까 솔직히 마음만 먹으면 이제 모든 거 대학교 과정까지도 가능합니다. 이제 미적분까지만 배우면. 근데 그런 것까지는 물리학 원에서는 뭐 미적분까지는 안 가도 돼요. 그냥 간단하게 나누는 것밖에 없어요. 자, 그럼 2-7번을 보면서 우리가 레벨을 조금 오늘은 2-7번 페이지 프린트 10쪽이에요. 2-7번. 자, 이게 무슨 문제냐면은 자, 전에 같은 경우 거 미리 한번 설명을 한번 해줄게요. 우리 학생들이 숙제까지 잘 해봤어. 그런데 1kg짜리와 그 다음에 뒤쪽에 3kg짜리 B가 있어요. 여기를 40N의 힘으로 잡아당긴다면, 자, 우리가 전에 썼던 방법대로 한번 해볼게요. 전에는 F는 MA를 물체 하나하나마다 운동 방정식을 세웁니다. 물체 하나에는 이제 하나의 알짜 힘이 생기는데, 자, A의 운동 방정식은 이걸 잡아당김의 크기를 T라고 이제 한다고 치면, 그렇죠? A는 T는 1 곱하기 A가 될 것이고, B는 40 마이너스 T는 3 곱하기 A,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식을 적어봤겠죠. 저 같은 경우라면. 그렇게 해서 이걸 이제 연립을 시켜가지고 이제 가속도를 구합니다. 그래서 가속도는 얼마가 되냐? 가속도는 10m/s 제곱이 돼가지고 이제 집어넣어줘요. 이렇게. 그러면 얘는 10N의 힘, 얘는 30N의 알짜 힘. 이게 이제 알짜 힘이지. 알짜 힘들을 이제 구하게 된 거예요. 질량 곱하기 가속도로. 이렇게 해서 장력을 이제 계산해가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배우는 기본적인 방법인데, 원래 이 F는 MA라고 하는 식이 뭐가 들어있냐면은 F는 M 곱하기 A가 좀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붙어서 움직이는 물체는 가속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가속도가 일정하면 그 물체가 받는 알짜 힘은 질량에 비례하는 성질을 가져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22,000개 이상의 이제 부품으로 되어 있는데 부품들마다 질량이 좀 다르겠지? 그러면 같은 가속도 운동을 하더라도 같은 부품들이 받는 힘이 좀 달라. 그럼 이 부품은 어떻게 뽀개지지 않고 제대로 붙어 있겠냐 계산하려면, 그렇죠? 그 물체가 받는 각각의 힘들을 계산해 줍니다. 하다못해 의자라든지 뭐 이렇게 핸들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범프라든지 이런 것들이 떨어지면 안 되겠지, 움직이다가. 그래서 이런 거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볼트 같은 걸 채우겠냐, 그걸 알아내기 위해서는 그 물체가 가질 수 있는, 자동차가 최대한 가질 수 있는 가속도에다가 물체의 질량을 곱해주면 걔가 받는 힘을 구할 수 있지, 부품 하나가. 그래서 그 부품은 그 정도 힘을 견딜 수 있도록 좀 이렇게 견고하게 두꺼운 볼트라든지 뭐 이렇게 이런 걸 써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알짜 힘은 질량에 비례한다고 했으니까 이번에는 질량으로 이제 풀어보자. 여태까지 가속도를 구해가지고 이걸 구해갔는데, 그렇죠? 이제는 질량이랑 알짜 힘이 이제 비례하니까, 자, 1kg이 있고 그 다음에 3kg이 있다. 자, 여기에 40N이 주어지게 되면 일단 질량비를 볼게요. 자, 질량비가 몇 대 몇이냐면은 1대 3이 됩니다. 그렇죠? 이해되나요? 그러면 알짜 힘의 비는 몇 대 몇이 될 거냐? 알짜 힘의 비도 1대 3이 돼버립니다. 이해되지? 그래서 얘가 만약에 5N 힘을 받는다면 얘는 질량이 3배니까 15N 이런 식으로. 얘가 만약에 10N이라면 얘는 질량이 3배니까 30, 이런 식으로 항상 질량비랑 알짜 힘의 비는 비례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자, 이제 질량비가 1대 3이니까, 근데 잠깐 보자.
이 질량비가 1대 3을 더해주면 4가 되는데, 그쵸? 힘의 비가 1대 3인 거지 1뉴턴, 3뉴턴은 아니잖아. 1과 3을 더하면 얼마가 돼요? 4가 될 거 아니야. 그쵸? 항상 외부에서 주는 알짜 힘은 각 물체의 알짜 힘을 더해버리면 외부에서 주는 힘이 돼버리잖아, 이게. 그쵸? 그래서 자, 이 물체 운동의 법칙에서 이 외부에서 주는 힘은 물체의 알짜 힘이 합과 같습니다. 그렇죠? 아주 중요한 순간 좀 늦게 와서 잠깐만 다시 할게요. 다시. 이게 이제 프레드 10쪽에 있어요. 빨리 펴보세요. 그런데 물체 질량비가 1대 3이면 알짜 힘의 비도 1대 3이 되는데 이때 더하면 4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외력인 40뉴턴이 되려면 곱하기 몇 배를 해줘야 돼요? 그렇지. 그래서 얘들은 그러면 알짜 힘이 과연 비율 말고 각각 알짜 힘은 얼마가 되냐? 10배를 곱해줍니다. 이해되니? 그럼 얘는 10뉴턴이 되고 얘는 30뉴턴이 되면서 자, 물체 질량과 알짜 힘을 아니까 가속도를 구할 수 있게 되죠. 가속도는 F 10뉴턴으로 1kg이니까 가속도 A는 10m/s 제곱으로 거꾸로 풀어가는 거죠. 이번에는 여태까지 했던 거는 뭐냐면 F는 MA에서 가속도를 구해서 알짜 힘을 찾아가는 방법이고 일반 우리 책에도 이거밖에 없어요. 이 순서밖에. 하지만 우리는 F는 MA를 알기 위해서 이제 이거 조금 더 이게 좀 분석을 해보자. 운동의 법칙을. 그렇죠? 그래서 자유자재로 이 두 가지 뜻이 들어있기 때문에 운동의 법칙에서 책에는 가속도를 구하는 게 나와 있지만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이 공식을 그대로 해석을 좀 해주는 거예요. 왜? 내가 자세 조정해줘야 돼? 빨리 프린트 빨리 보세요. 중요한 내용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연습 문제가 하나 있는데 우리 학생들 연습 문제를 풀 수 있으면 이제 요걸 2단계를 좀 마무리 질게요. 자, 거기 연습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자, 2kg과 3kg을 20뉴턴 힘으로 잡아당긴다. 자, 2kg과 3kg을 20뉴턴 힘으로 잡아당긴다. 우리 한번 채워보세요. 이거 질량비라든지 알짜 힘의 비나 직접 알짜 힘은 몇 대 몇이냐 이제 몇이냐 이거 여기 세 가지까지 한번 해보면 드디어 이제 운동의 법칙이 어느 정도 이게 이거구나 이거. 진짜 크게 써줘야 됩니다. 이게 게을러 좀 일찍 와야지. 안 늦다가 눈만 커가지고 말이야. 선생님도 옛날에 눈 컸다. 정말. 근데 나중에 눈이 안 커지고 얼굴만 커져요. 마음이 아픕니다 내가. 그다음에 재은이지? 잠깐만. 지연이랑 재은이 중에서 지연이 아니지? 재은이지? 지연? 잠깐만. 미림? 이 두 친구가 말이야 이게. 이게 참나. 그다음에 승민. 그치? 내가 지각하는 거 다 적고 있어요 내가 지금. 근데 3명이 또 안 왔어. 이거 유튜브로 보면 좀 거시기 한데 핸드폰 보면서 집에서 누워서 볼까봐 배 아프지 않아 선생님? 앉아서 보세요 집에서. 복습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방에다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방에다 올리면 혹시 놓친 부분이 있거나 그런 거는 다시 봐도 상관없습니다. 계속 여러 번 보세요. 이 부분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번 시간에 운동의 제1법칙 운동의 1, 2, 3법칙 중에서 3법칙 때문에 다시 한번 동영상 올려드릴 테니까 다른 부분 말고 3법칙이랑 응용해서 푸는 부분 한 20분 정도만 더 보면 될 거예요. 그 부분만 다시 하는 것보다는 다시 한번 보세요. 그래서 기억도 나면서 훨씬 쉬울 거야. 이 3법칙을 알면 물리는 한 절반 깨우쳤다고 보면 돼요. 3법칙이 제일 어려워 물리에서. 이게 나중에 자기장도 배우고 전기장도 배우고 전기력 모든 힘들은 3법칙을 모르면 알짜 힘 계산이 안 돼 버립니다. 그래서 얘가 받는 전기력이 얼마냐? 근데 알짜 힘이 계산이 안 돼. 작용점이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힘이 계산이 안 되면은 아무리 계산 능력이 빨라도 물리 문제를 풀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3법칙을 꼭 깨우치길 바랍니다. 좀 어려워요 3법칙이. 전교 2등 했던 여학생을 1시간 반 동안 내가 보강을 한 적이 있어 서울에서. 진짜 머리는 똑똑한데 결국은 3법칙을 못 깨우치고 울고 갔어요 집에. 그래서 내가 그 다음부터 연구를 했어. 어떻게 이 3법칙을 알려줘야 될까. 이거를 같은 걸 계속 반복해도 받아들이지 못하더라고. 그래서 이 프린트가 이제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번에 우리 그렸던 부분들을 한번 집에서 간단하게 두세 번 적어보면 좋아요. 아니면 동영상을 여러 번 보세요. 그걸 이제 적을 공간이 없거나 시간이 없을 때는 동영상을 다시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고.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구했지 이제 이거? 자, 얘는 질량비가 2대4, R자의 매비도 2대4. 근데 2하고 3 더하면 5밖에 안 되는데 뭐냐? 4 곱해야 되네. 그쵸? 2, 4, 8뉴턴, 3, 4, 12뉴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적어도 같은 결과가 나오죠. 그치? 그래서 이렇게 풀 수 있는 방법은 암산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이고, 이렇게 푸는 거는 꼭 뭔가 필요해요. 종이가 운동 방정식을 세우려면. 그래서 가능하면 물리에서는 비례식으로 풀 수 있는 거는 대부분 암산으로 풀려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될 수 있으면 책엔 없지만 꼭 한번 따라오세요. 자, 얘들아, 우리 내가 이런 얘기하면 또 욕하는 거로 혼동할 수 있는데, 장력은 뒤에 끌고 오는 물체 장력 T가 얼마가 되죠? 뒤쪽 거죠? 8뉴턴? 그치, 뒤쪽 겁니다. 이거 다른 거 안 돼? 뒤쪽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가 장력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거 농담이니까 욕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이제 흥부 얘기들이 10명이래. 흥부 얘기들 10명. 이걸 7글자로 줄이면 뭐가 되는지 알아요? 흥부 새끼, 10새끼. 농담이야, 그냥 농담. 농담이야. 그럼 얘들아, 상상을 한번 해봤어. 옛날에 어떤 이 뮤지컬인가 가서 봤는데, 흥부전. 흥부 한 명이 애기들 새끼 줄, 옛날에 쓰는 줄 있잖아. 이게 무슨 그 구줄로 애들 10명을 잊어버릴까봐. 애들이 너무 많으니까 줄줄 매달고서 가는 거야. 흥부가 이러고. 그래서 야, 뭘 애기들을 10명씩 모아가지고 줄로 끌고 가냐. 자, 여러 명 끌고 가는 거 볼게요. 만약에 질량이 m이 있다. 그쵸? 이걸 어떤 가속도를 끌고 갑니다. 이 m이 있다. 뭐 1kg, 2kg, 뭐 3m이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F라는 힘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때 끌고 갈 때 잘 봐. 이쪽 줄은 왼쪽에 하나 A만을 끌고 가는 거야. 이걸 이렇게 A만 끌고 가는 거야. 그렇죠? 그럼 누가 2명을 끌고 간다고 쳐봐. 좀 힘들겠지? 애기들이 기운이 없어가지고 아빠 나 밥 먹어서 기운도 없어. 근데 2명을 끌고 간다고 쳐봐. 더 힘들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 이 줄에서 잡아당기는 장력은 뒤에 있는 두 친구를 끌고 오는 장력이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 C는, 여기는 얘 C처럼 보이지만 이 줄을 통해서 쭉 연결되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세 가지에 모두 잡아당기는 장력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잡아당기는 장력이 T1, 이쪽으로 장력이 T2, 이쪽이 T3. T3는 F랑 같습니다. T3는. 자, 이 크기는 얼마가 될 거냐? 어떤 가속도 운동을 했을 때, 그렇죠? 붙어 움직이면 가속도가 똑같아. 신기하지? 그럼 얘는 m 곱하기 a가 될 것이고, 얘는 뒤에 3m인 애들 잡아당기니까 3ma가 될 것이고, 얘는 6m을 잡아당기니까 6ma가 될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 비율은 약분을 시켜버리게 되면은 어디 갔니? ma 뭐 1이 되겠네. 뭐 ma 없어지고 1대 3대 6이 됩니다. 이 대니 무슨 말인지? 그렇죠? 그러면 안 그러면은 운동 방정식을 한 개, 두 개 세워가지고 풀어야 되는데 언제? 어느 세월에? 그럴 필요는 없지. 그렇죠? F를 이용해서 무슨 말이냐면은 질량이 1kg이다. 그 다음에 질량이 요번엔 좀 다르게 바꿔볼게. 3kg이다. 질량이 2kg이다. 자, 여기를 얼마로 줄까? 한 24N의 힘으로 줬다. 그러면 여기에 장력의 비가 얼마냐? 이걸 암산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얘기한 거예요, 지금. 안 그러면은 우리 책에 보면은 물체 3개가 있으면 3개 운동 방정식을 세워. 이거를. 그래서 연립시켜가지고 참 이거는 인간이 할 짓이 아니지. 그쵸? 그냥 원래 그런 거지만 물리는 그렇게 푸는 건 아닙니다. 원리를 이해해서. 그러면은 보자. 여기는 1kg의 어떤 A가 생길 것이고, 그쵸? 여기는 4kg의 A가 생길 것이고, 여기는 얼마니? 6kg의 어떤 A가 생길 거니까, 그쵸? 비율이 몇 대 몇이 된다? 1대 4대 6이 됩니다. 그쵸? 그럴 때 얘가 얼마다? 24야. 6이 24가 돼야 돼. 이해되나요? 무슨 말인지? 얘는 24N. 4배 해줘야 되겠죠? 얘는 4 곱하기 16N. 그쵸? 얘는 얼마가 되겠어요? 4배니까 4N. 그쵸? 그래서 얘는
4N의 힘으로 잡아당기니까 가속도 A는 4m/s 제곱이 될 것이고 얘는 16N의 힘으로 4kg을 잡아당기니까 4 곱하기 A 가속도는 4m/s 제곱이 될 것이고 얘는 6kg을 24N으로 잡아당기니까 가속도 A는 4m/s 제곱으로 같을 것이다 라고 풀게 됩니다.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렇죠? 그래서 요 단계가 좀 어렵습니다. 이 레벨 2긴 한데 요게 F는 MA를 이해해야 되거든. 그래서 F는 MA를 외우지만 말고 이 붙어서 움직이는 물체들은 특징이 있어요. 가속도도 같고 그동안 움직인 거리가 같아요. 그리고 그 같이 움직였을 때 점점 빨라질 거 아니야? 그 순간 속도가 같습니다. 어느 순간. 얘가 만약에 5m 움직였다. 얘 속력이 얼마다? 똑같아. 그 순간에 가속도도 똑같아. 단 질량에 따른 R자 힘만 다릅니다. 물체들의 운동은. 그렇죠? 요걸 말해주고 있죠. 자, 그러면은 아래쪽에 우리 확인 문제. 이거 내가 풀면은 원래 저번 기수까지는 막 새콤달콤 쏘고 그랬는데 오늘은 이해 잘했을 것 같아. 내가 좀 굉장히 막 열심히 지금 차근차근 하고 있어요. 자, 요번에 이거 맞춰볼래? 요번에는 M, 그 다음에 요게 2M, 그 다음에 요게 3M. 요거를 F라 힘으로 잡아당기는데 여기에 걸리는 힘의 크기, 여기 P, PQ 뭐 이런 식으로. 자, 여기에 걸리는 힘의 크기의 비율 세 군데를 한번 구해보세요. 장력의 비율. 몇 대 몇 대 몇인지. 거꾸로 하니까 또 못 푸더라고. 이거 똑같은 건데. 적어볼 수 있어요? 몇 대 몇 대 몇인데? 딸려오는 게 중요해요. 어느 힘이 왼쪽으로 가니까 왼쪽으로 딸려가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3M이니까 여기는 3. 그렇죠. 여기는 5M이 딸려오죠. 5M 왼쪽으로. 여기서 이쪽으로 5M을 잡아당기니까 5. 여긴 당연히 6대 5대 3이 답이 됩니다. 이해되나요? 그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운동 방정식을 세우지 않아도 된다. 그랬대요. 알겠지? 운동 방정식을 연습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운동 방정식을 써서 문제 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항상 물리는 비례식으로 풉니다. 비례식. 안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려. 비례식으로 풀어야지 암산이 돼요. 그러니까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이 운동 방정식을 쓰기에는 나도 이 고민을 많이 했어. 그래서 책을 새로 쓸까? 그래서 내가 실제로 새로 쓴 책이 있어요. 이게 한 권인데 그 중에서 이것만 빼놓은 거야. 이게 원래 2면은 책인데 한 거 여기만 빼는 거예요. 여기 이거보다 한 3배 정도 두꺼워요. 이게. 그래서 내용도 있고 수능 문제도 있고 뭐 이제 모의고사 문제도 있고 기본 문제도 있습니다. 아주 쉬운 거, 그림 그리는 문제들, 공식 채우는 거. 그래서 이제 이런 책이 있는데 너무 두꺼워서 일단 운동 법칙만 드렸어요. 자, 그러면은 한 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레벨 3로 가봅시다. 자, 이번엔 중력을 이용하는 문제예요. 중력. 자, 3레벨 3까지 왔네요. 어우, 많이 왔다. 고생했어, 우리 학생들. 여기 왔으면은 이제 운동의 법칙을 거의 깨우치고 있는 겁니다. 3법칙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장력 까먹으면 안 됩니다. 자, 여기에 이제 마찰력이 없는 물체가 있어. 여기에 2kg의 물체와 여기는 3kg의 물체가 있다. 그리고 높이가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에 중력 가속도. 이 물체는 A고 잘 봐야 돼. 물리에서는 이게 A일 수도 있고 B일 수도 있거든. 그래서 되게 잘 봐야 돼요. 이게 우리 학생들이 왼쪽부터 A, B 모두 그러진 않아. 이게 A, B가 막 섞여 있기 때문에 잘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중력 가속도 G가 물리에서는 원래 중력 가속도는 9.8이지만 10m/s의 제곱 요거를 이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력 가속도를 잠깐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중력 가속도를. 자, 이 저번 시간에 내가 이제 이 F는 MA 할 때 시간이 없어가지고 우리 학생들 원래 다 해줘야 되는데 지구가 말이야. 지구가 이게 요렇게 이제 요렇게 원래는 거의 원에 가깝죠. 근데 일부러 회전하다 보면 옆으로 이렇게 원심력이 생겨서 좀 부풀어 올라요. 약간 부풀어 올라요. 일부러 크게 그렸어요. 자, 그리고 지구의 질량을 라지 M 이렇게. 그리고 물체의 질량을 스몰 m. 자, 이 물체를 지구가 잡아당겨요. 중력. 그 다음에 EM도 있다고 쳐보자. EM도 중력으로, 3M도 중력으로 잡아당기죠. 자, 이 물체를 N, EM, 3M인 세 물체를 우리가 운동 방정식을 세워서 그 물체가 받는 R자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인데, 자, 여기다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이 지구 물 질량과 질량이 잡아당 힘을 만류인력, 다른 말로 중력이라고 하는데 갈릴레이 상수 뉴턴이 발견했죠. 실험을 통해서 두 물체 사이에 떨어진 거리의 제곱 분의 한쪽 질량, 지구 질량이죠. 물체 질량. 요게 이제 R자 힘이 됩니다. 요 크기가 요거를 순서로 한번 적어볼게. G 곱하기 떨어진 거리의 제곱분에 이게 6,400km 정도가 되는데 거기서 조금 뭐 5m, 10m, 100m 정도는 티도 안 나요. 이 거리는. 그래서 그 정도 거리는 개무시합니다. 그냥. 그래서 지구의 반지름이 되고 지구의 질량 곱하기 물체의 질량은 자 뭘로 하면 돼요? 질량 곱하기 가속도의 곱으로 적어줍니다. 이해되나요? 그래서 물체가 딱 떠있다. 이렇게. 만약에 줄이 없다면 얘는 중력을 받게 되는데, 그쵸? 얘가 받는 중력은 수직항력이랑 상쇄가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허공에 떠있는 애 항상 중력 영향을 받으니까. 자, 두 번째 거, 이거 좀 한번 해볼까요? 얘는 좀 다르죠? G 곱하기 거리의 제곱분에 라젠 곱하기 질량이 2m이기 때문에 얘는 2m이 됩니다. 그쵸? 그리고 이물체 질량은 얼마다? 그냥 M 넣으면 안 돼요. 이물체 질량 2m이니까 2m 곱하기 A가 돼야 되는 거지. 이해돼야 여기까지? 그리고 질량이 3배가 되면 어떻게 돼? 3배 너무 무겁잖아. 그쵸? 센 힘으로 잡아당기니까. 그래서 G 곱하기 거리의 제곱분에 라지 곱하기 3m. 3배로 크게. 질량이 M인 거보다 3배로 세게 잡아당기는구나. 그런데 질량도 3배가 되니까 잠깐만. 자, 지구에서 어떤 물체를 잡아당겨도 그 질량은 항상 M이 돼서 약분해서 없어집니다. 물론 힘은 2배, 3배로 커져요. 그렇죠? 그래서 지구 중력 때문에 생기는 가속도는 모두 똑같은 값이 나와. 이 가속도가 거리의 제곱분의 갈릴레이 상수 곱하기 지구 질량 값으로 똑같기 때문에 이 가속도를 중력 가속도 상수 G라고 표시합니다. G. 그래비티의 약자예요. 그래비티. 중력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질량에 상관없이 가속도는 똑같습니다. 물체들이 신기하죠? 자, 두 번째인데 지구가 반지름이 여기가 약간 좀 달라. 그렇죠? 적도 쪽이랑 극쪽이랑 반지름이 약간 차이가 나. 이게. 그래서 반지름이 큰 쪽, 반지름이 크면 가속도는 어떻게 돼? 조금 작아지겠죠. 그렇지? 그래서 적도 쪽에서는 9.79 정도 나옵니다. 이 값이. 그리고 중위도 지역에서는 9.8 정도가 나오고 극지방에서는 9.81 정도가 나오는데 이게 동네에 따라 가속도가 모두 달라. 이거.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쓸 거냐? 보통 중위도 지방의 평균 값을 많이 씁니다. 9.8 이렇게. 알겠죠? 하지만 9.8은 정해진 건 아니야. 장소에 따라 바뀔 수가 있어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중력 가속도는 얼마다라고 주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어차피 9.8이면 그냥 10으로 대충 쓰자. 그렇죠? 그래서 물리원에서는 10으로 쓰는 경우가 90%가 넘어요. 이때 10으로 쓰는 이유는 이 물리학 개념이 중요한 거지. 숫자 9.8 소수점 가지고 학생들 괴롭히지 말자 이런 의미입니다. 알겠죠? 하지만 원래는 동네에 따라 다르다. 그치? 그래서 같은 중위도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높은 에베레스트 산이 되는 데 가면 조금 크기가 작아집니다. 지구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중력 가속도는 조금씩 작아지게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높은 허공으로 가면은 무게가 점점 줄어드는 거야. 잡아당기면 힘 요걸 무게라고 불러요. 무게. 요거 무게. 그러니까 이 중력 가속도가 작아지면 무게가 작아진다. 이렇게 보는 거야. 이 지구에서는. 자, 그러면 이제 식을 한번 세워볼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잡아당길 때 얘네들을 일렬로 세도 상관은 없어요. 다 요 힘의 크기를 알아야 되는데 질량이 2kg과 3kg의 물체에 얼마의 힘이 작용할 거냐? 그냥 따로 신경 쓰지 말고 일단 뭐 공기 중에 딱 따로 떨어뜨려 있다. 그러면은 mg 질량 곱하기 가속도 질량 3 중력 가속도가 10이면 그냥 10 넣어주면 되지. 그래서 1kg당 10N의 힘으로 잡아당긴다. 2kg이면 20 이런 식으로 1kg당 10으로 계산해주면 3kg을 잡아내면 크기는 당연히 얼마가 돼요? 30N을 계산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레벨 2랑 똑같은 문제로 변하죠. 이게 그치? 그리고 반대로 잡아당 힘이 있다 없다? 없다. 그치? 그러면 우리가 또 방금 배웠지 않습니까? 이거? 그치? 전에는 뭐 이게 운동방 정식을 세웠는데 이해했으니까 자 질량비가 2대3이다. 오. 자 얘가 받는 R자 힘 얼마다? 2kg에 받는 R자 힘 2대3 가면 5밖에 안 되잖아. 곱하기 이렇게 해야 되네. 얼마가 되겠어? R자 힘은?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하는 거야. 얘는 그렇지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장력 T는 얼마일까요? 18일까? 뒤에 걸 잡아당기는 12N일까?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풀게 됩니다. 이걸. 알겠지? 그래서 장력을 구하는 다 풀리는 문제라 그랬어요. 물리는. 자, 장력 12N 한번 적어보시고. 두 번째 이제. 자, 응용 문제 한번 가볼까요, 이제? 자, 얘들아, 우리 혹시 등가속도 운동 중에서 이거 우리 학생들 외우고 있으면 선택받은 학생이다. 이거는 등가속도 운동 중에서 이제 같이 물리를 배워도 이게 물리가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개념이 딱 잡힌 사람은 물리가 원래 쉬워요. 이 단계가 지나면은 물리는 되게 쉽습니다. 원래. 그런데 그 다음에도 어려운 사람은 솔직히 그 첫태를 모르는 게 아니라 등가속도 운동과 운동의 법칙을 몰라서 물리가 어려운 거지. 이것만 깨우치면 물리 되게 쉬워요. 되게 쉽게 돼 있어. 단지 이 과정이 어려워. 오늘까지 수업이 어려운 수업이에요. 이게 집중도도 요하고 암기도 해야 됩니다. 원래 뒷부분 다 이해만 하면 되는데 앞에는 외우면서 이해해야 돼서 이 부분 파트가 어려워요. 운동의 법칙까지. 자, 등가속도 운동 중에서 이동한 거리 S는 변이죠. 변이는 그치? 처음 속도가 0일 때 2분의 1 A 곱하기 T의 제곱. 이런 공식 기억나요? V0T 더하기 2분의 AT 제곱. 근데 처음 속도가 0이면 없잖아. 0이잖아. 그치? 이게 무슨 뜻이냐? 그치? 1초 동안에 움직이는 건 항상 가속도의 반씩 움직인다. 이해돼요? 그치? 2초 동안 움직이면 2의 제곱배, 4배, 3초 동안에는 3의 제곱배, 이렇게 공부할 거, 이렇게 움직일 것이다. 이해되니? 그래서 이 2kg에 12N이니까 가속도에는 얼마가 돼요? 6m/s의 제곱이 될 것이고. 자, 암산합니다. 1초 동안에 몇 미터 움직인다? 여기 써 있잖아. 3m 하냐, 3m. 그치? 2초가 되면 몇 배 움직여요? 4배. 12m. 그치? 3초가 되면 9배. 27m입니다. 이게. 알겠지? 항상 이것 중에 하나로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 몇 미터냐? 지금 문제 중에서는. 얘가 3m야. 딱. 그러면, 자, 이 물체는 얼마의 시간 동안에 떨어질 것이다. 1초의 시간 만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가속도는 6m/s 제곱이기 때문에 지면에 닿을 때 속도는 6m/s가 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 법칙을 제대로 깨우치게 되면 고난도 문제를 크게 어렵지 않게 우리 학생들이 암산으로 풀 수 있게 되는데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처음에 알겠지? 새로운 걸 받아들였잖아. 이거는 수학이랑 같은 거에서 조금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일부러 많이 넣어놨으니까 한번 힘들어도 귀찮더라도 이런 과정을 한번 깨우쳐 보세요. 3-2번에는 높이가 없어요. 그쵸? 3-2번에 한번 우리 학생들이 장력만 구해보세요. 내가 장력만 적어드릴게요. 푸는 과정을 적어놓을 테니까 혹시 자기가 풀고 나서 앞으로 보세요. 3-2번. 3-1번에 식 어떻게 써요? 식 적어드릴게요. 랄라랄랄라 랄라랄랄라. 자, 일단 A는 요거 우리 장력 T로 이렇게 계산해 가지고 T는 2 곱하기 A. 얘들아 3-2번 정확히 모르겠다. 앞에 적어드릴게요. B는 30 마이너스 T는 3 곱하기 A가 된다. 자, 이거를 촥 하면은 R자 힘은 30밖에 안 되죠. 30은 5 곱하기 A가 되고 A는 6m/s의 제곱. 이 녀석을 반드시 자꾸 넣으라 그랬는데 오늘 왜 그런지 알아요. 오늘 왜 넣어야 되는지 오늘 알게 돼. 이걸 안 넣게 되면은 계산상 틀릴 때가 있는데 오늘 꼭 깨우쳐 여기까지 아세요. 이유가 있어. 자꾸 넣는 데는. 귀찮게 왜 자꾸 넣으라 그러냐 이걸. 그쵸? 12N 장력은 얘는 18N이 되죠. 이제 R자 힘이지요. 이 각 물체 R자 힘을 더하면 이제 외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A의 R자 힘은 12N, B의 R자 힘은 18N이 되고 A가 줄을 잡아주면 그게는 장력이지요. 얼마예요? 뒤쪽 물체 잡아당기는 거 12N이 답이 되고 B가 줄을 잡아당기면 당연히 12N으로 같아지게 됩니다. 장력 T도 당연히 12로 같죠. 그치? 어떨 때는 얘들아 이거는 같은데 말이야. 이렇게 물어본다? 줄이 B를 잡아당기면 크기는 얼마냐 이렇게. 이 물체는 아래로도 30 잡아당기고 말이야. 그치요? 위로도 잡아당겨서 R자 힘 계산하기가 복잡해요. 그치? 얘는 심플하잖아.
그냥 물체 장력이 그냥 R자 힘이잖아. 그치? 이렇게 물어보면 되게 좋거든? 줄이 A를 잡아당긴 힘의 크기는 얼마나 물어보면 되게 편한데 일부러 항상 가운데 걸 물어봐. 같은데. 그러면은 줄이 B를 당기는 힘을 물어봤잖아? 이거? 그러면 그냥 거꾸로 풀면 돼요. 줄이 A를 당기는 힘도 똑같습니다. 그치요? 크기는 일부러 물어보지만 우리는 어차피 같은 크기 힘이니까 거꾸로 풀어보자. 뒤에 거로. 그러면은 얘가 받는 힘은 그냥 12N이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쵸? 뒤에 거. 가운데 걸 물어보지만 우리는 뒤에 걸 푼다. 알겠죠? 그게 편하니까. 이 계산 안 해도 되잖아. 그냥 그 힘. 그쵸? 요령이야, 요령. 자, 그래서 네. 그 30-t가요. 네. 그 저거 B 질량 3kg에다 중력 가속도 19에서 30 네. 여기가 질량 mg 해가지고 3 곱하기 중력 10에서 30N. 자, 요거 질문하는 거 보니까 내가 다시 차근차근 해줘야 되겠네. 3-2번은 차근차근 한번 해볼게요. 1kg과 4kg. 차근차근 해줄게요. 4kg. 자, 그러면 A 거는 장력 T는 자, 이거 한번 적은 다음에 한번 보세요. T는 1 곱하기 A. 자, B는 지구가 잡아주는 크기는 mg 중에서 질량 4 곱하기 중력가도 10은 40N. 40 마이너스 T는 4 곱하기 A가 되겠고 40은 5 곱하기 A가 되죠. 이게 이 동영상을 유튜브에서 공개를 할 수가 없어요. 여기 지금 굉장히 고급적인 내용이 많거든. 그렇죠?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은 이런 것도 설명 안 알려줍니다. 이거 까다로워요, 말하기가. 선생님이 되게 연구를 많이 한 거야. 우리한테 알려주려고. 그래서 일부러 막 공개를 안 합니다, 내가. 그러면 뭐 해서 먹고 사니, 내가.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만 보내는 거예요. 비공개로 해서. 근데 정말 친한 친구가 있는데 물리 공부하는데 어렵다. 너도 한번 봐라. 그래서 보는 거 보여주면 상관없어요, 친구들한테. 알겠지? 하지만 공개를 하진 않겠습니다. 알겠지? 비공개예요. 이거 선생님이 다 이거 만든 거야. 우리 학생들 가르치려고. 모든 학생을 가르치려는 게 아니라 내가 가르친 학생들 가르치려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구해줬어요? 이제 가속도 A는 8이 됐죠? 귀찮지만 여기다 또 넣어줍니다. 얘는 8N, 얘는 32N. 그래서 더해가지고 40이 됐냐? 맞네. 암산이 맞아요. 그래서 A R자 힘은 8N, B R자 힘은 32N. 그리고 A가 줄을 잡아당기는 크기는 자기가 받는 힘만큼 받지 않겠어? 그죠? 8N. B가 줄을 잡아당기는 크기도 8N. 장력 T도 8N. 이렇게 이제 구해졌습니다. 자, 그럼 확인 문제 하나만 풀고 넘어가 볼까요? 3단계도? 오늘 4단계까지 끝내야 돼서. 3-3번이에요. 3-3번. 자, 여기는 지면 도달 시간까지, 그리고 지면에 닿기 직전, 막 달랑말랑 할 때 속도까지 모두 이제 구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랄라랄랄라. 우리가 시험 보는 거랑 같아요, 이게. 이게 수능 시험 문제나 학교 내신 문제가 어려워 보이지? 아니야, 다 암산으로 풀려요. 이해하면은 물리는 되게 쉬워. 근데 이제 이 등가속도 운동 공식이랑 이 FMA가 너무나 중요한 게 나와 있는데 앞에가 중요한지를 모르고서 보통은 점점점 중요해지잖아. 갑자기 중요한 거 두 개가 턱 나오고 물리를 하니까 애들이 겁을 먹어서 그렇지. 2단계만 지나면 물리는 끝났다고 보면 됩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그냥 넌넌한나 그냥 쉬워져요. 여기까지가 어려운 거지. 자, 그럼 얘도 이제 한번 볼까? 지구가 잡아주는 크기는 질량에다가 중력과 또 곱해주세요. 얘는 20N 이렇게. 자, 그러면 A에 작용하는 크기는 장력 T는 T는 3 곱하기 A가 되고 B에 작용하는 건 20 마이너스 T는 2 곱하기 A. 신기하지? 20에다가 장력 T를 빼가지고 이놈이 아래쪽으로 어떤 가속도가 움직일 거다. 그렇죠? 자, 이게 방향 잘 봐야 된다. 또 위쪽이 T에서 20 빼면 골치 아파. 20 이게 아래로 내려가서 올라가진 않아요. 내려가니까 그쪽으로 가속도를 방향을 찾아야 되지. 가속도 방향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두 개 더해주면은 20은 5 곱하기 A가 될 것이고 A는 4m/s의 제곱이 되니까.
자, A에 작용하는 알자 힘의 크기는 얘는 4, 3, 12뉴턴. 자, B에 작용하는 알자 힘의 크기는 그렇죠? 이 질량이 가속도는 같지만 질량이 다르기 때문에 좀 알자 힘은 다르죠. 그리고 줄이 A를 당기는 힘이랑 줄이 B를 당기는 힘이랑 장력 T는 같은데요. 뒤에 있는 물체 이걸로 찾지 마시고 이거 복잡해. 그냥 이걸로 찾으세요. 뒤에 물체가 받는 힘 12뉴턴. 요게 빠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장력을 굳이 여기서 계산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하지 마세요. 이쪽이 편해. 저쪽이 굳이 그렇게 어렵게 굳이 이걸 이항시켜서 빼고 이렇게 이 짓을 하자고? 에이씨. 자, 이거는 이게 얼마예요? 8이잖아. 그 장력 빼고 이항시키면 어차피 10이 똑같은데. 그치요? 이 t는 똑같은데 굳이 여기서 구할 이유가 뭐가 있냐고. 그치요? 그래서 줄이 B를 당기는 힘을 구해라 하지 말고 그냥 줄이 A를 당기는 힘을 구해라. 이게 빠르다 이런 얘기지. 그치요? 암산이 되니까 이거는 복잡하잖아. 이항시켜야 되니까 머릿속으로 어떻게 이항하냐고 이걸. 그래서 그럴 때는 식을 반드시 적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식을 안 쓰고 한번 풀어볼까 이런 겁니다 지금. 그래서 볼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 장력까지 구했는데 진용 도달 시간 t는 얼마가 되냐? 그렇죠. 어떤 물체가 여기 떨어집니다. 몇 미터니? 우리 8미터네. 등가속도 운동. 질량 예비 물체가 떨어져가지고 높이 h만큼 떨어질 때 이때 가속도가 g라면 이 나중 속도 크기는 어떻게 구하냐? 이렇게 구하죠. E 곱하기 가속도 G 곱하기 떨어진 거리 높이 h는 v의 제곱 마이너스 v5의 제곱. 처음 속도 v5가 0이다. 자이마카 시키면 그쵸? 처음에 이제 정지로 출발하는 거 정지로. 그러면은 이게 0이 되니까 루트 씌우면 v는 루트 2지 h가 될 것이다. 그쵸? 이거는 물리학 2를 배운 애들이 푸는 문제야. 물리학 1에서는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어디가 지웠네. 자, 이게 2분의 1 AT 제곱이니까 가속도가 얼마니? 가속도가 4네. 그럼 1초 동안에 얼마 움직인다? 2m 움직일 것이다. 2초가 되면 얼마큼 움직인다? 4배, 2의 제곱배. 그쵸? 8m 움직인다. 하고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야. 항상 1, 2, 3 중에 하나가. 이거는 굳이 이렇게 공식을 써가지고 쓰면은 보기에 멋있어. 보기에는 전혀 실효성이 없어요. 이거는. 물리학 2를 배운 학생들은 이렇게 풉니다. 이 문제는. 그래서 내가 참 쳐다보다가 왜? 굳이 왜? 왜? 정수로 안 나오고 뭐 1점이 소수점으로 나올 것 같아서 그렇게 하면 루트도 똑같이 어려워. 그런 문제는. 그래서 이 수학 산수 계산 능력을 물어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리에서는 그렇게 복잡한 숫자 안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1초, 2초, 3초로 끝나게 돼 있어요. 항상 문제는. 알겠지? 그래서 쉽게 배워야 돼. 쉽게. 너무 어렵게 하면은 보기에 멋있어 보이는데 실효성이 없어. 까먹어. 그러면 일단은 쉽고 자신 있는 방법으로 도전을 먼저 하세요. 그리고 학생들한테 좀 멋있게 보이고 싶다. 그럴 때 이렇게 하는 거야. 난 근데 그러고 싶진 않아. 내가 이렇게 하면 학생 이렇게 적어가더라고. 이거 하지 마세요. 왜? 암산이 안 되잖아. 일단 이거는 암산이 안 되잖아. 암산으로 풀 수 있는데 굳이. 그치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다시 한번 우리 2-4배로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질량비가 3대2이고 잡아내면 그게 2입니다. 20. 질량비가 3대2니까 그치? 3이 더하면 얼마가 돼요? 5가밖에 안 되잖아? 20이 되면 얼마가 돼야 돼? 4배를 곱해줘야 됩니다. 4배. 얘는 4배 되니까 8뉴턴, 얘는 12뉴턴. 그래서 T를 잡아당기는 장력 T는 12뉴턴. 그치? 3km에 12뉴턴이니까 가속도 A는 4m/s 제곱이 암산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이다. 이런 얘기죠. 그쵸? 자, 두 번째 방법은 이 총 질량을 더해버리는 방법이야. 그러면은 외력. 각 물체의 알짜 힘을 더해버리면 외력. 여기서는 중력밖에 없어요. 20뉴턴. 이게 될 때 총 질량 곱하기 요렇게 이식을 생략을 시켜버리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요것도 암산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이 돼요. 그래서 총 질량이 5kg이다. 그쵸? 그리고 잡아당의 크기는 40뉴턴이다. 가속도가 얼마가 되겠어요? 그냥 8이 됩니다. 그쵸? 8 곱하기 1은 8뉴턴. 그치? 가속도. 그래서 장력은
8N, 가속도는 8m/s. 이렇게 2레벨로도 풀 수 있어요. 원래 중력 문제는. 단 중력이라고 하는 10, 20, 30 이게 주어질 뿐인 거지. F를 숫자를 안 주글고 그냥 넣을 뿐인 거지. 똑같아요. 이 레벨은. 알겠죠?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넘어가 볼까요, 이제? 다음 페이지. 우리 4레벨로 한번 가볼까, 이제 4레벨. 혹시 4레벨이 어려운 사람들은 이제 방향에 관한 개념을 좀 알아봅시다. 방향. 어떤 친구가 이 도르래라고 하는 거는 위쪽 아래쪽 방향을 그냥 말해주는 거지 별 의미가 없어요. 도르래라고 하는 건. 만약에 말이야 이 도르래가 있거든 이게. 그래가지고 양쪽으로 F라는 힘을 주잖아. 안 움직여 얘는. 그치요? 또는 등속으로 움직입니다. R자는 0이면 등속으로 양쪽으로 똑같이 잡아당기면. 그런데 이 F1이랑 F2 중에 F1이 더 크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얘는 올라가고 얘는 내려와요. 이렇게. 그쵸? 힘을 주지만. 그래서 도르래라고 하는 거는 양쪽 물체에 똑같은 어떤 중력의 작용을 해. 질량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데 뭘까요? 무슨 말인지? 자, 4-1번 도르래가 이제 이렇게 있어. 자, 여기에 2kg의 물체가 매달려 있고 그 다음에 3kg의 물체가 매달려 있어요. 자, 그러면 중력을 한번 볼게요. 중력과 또 G는 똑같이 10m/s 제곱으로. 나중에 이게 없을 때 G로 푸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2G 이렇게 3kg은 3G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게 나와 있지 않으면은 그렇게 푸는 문제도 있어요. 수능 문제에서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물체가 10m/s 제곱이니까 그래서 힘부터 한번 그려봐야 되지. 20N 적을 수 있어요. 여기는 30N부터 일단 힘부터 적어놓고 시작을 합니다. 얘를. 자, 그러면 여기에 장력 볼게. 장력 T가 이렇게 생겨요. 그치? 장력도 양쪽으로 돌을 통해서 쭉 장력 T가 생깁니다. 이렇게. 자, 우리 학생들은 고난도까지 할게요. 요번 기수는 좀 이해를 잘하는 것 같아서. 자, 도로에도 다시 한번 크게 한번 그려보고. 자, 도르래가 원래 그 줄로 연결되어 있을 때가 있어. 여기 용철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자, 그래서 이쪽으로 줄을 갖다가 이 도르래가 줄을 T로 잡아당긴다는 얘기는 줄이 도르래를 T로 당긴다 이런 얘기예요. 힘은 쌍으로 생기기 때문에. 자, 이 줄을 갖다가 위로 T로 당긴다는 얘기야. 이게 도르래가. 그러면은 줄은 도르래를 아래로 T로 잡아당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르래가 받는 힘의 크기는 얼마가 되냐? T와 T, ET라는 힘을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도르래의 무게가 만약에 10N, 20N 있다면 더하기 도르래의 무게를 더해주면 되는데 대부분의 문제에서는 도르래의 무게는 무시합니다. 항상 있죠? 도르래의 무게가 만약에 W가 있다 그럼 더해주면 돼요. 거기다가. 알겠지? 그래서 여기에 선생님 그러면은 여기에 걸리는 여기 이 줄에 걸리는 장력 T는 얼마인가요? 물어보면은 여기 있는 거 이거 위쪽 줄에 걸리는 장력 T는 ET 값을 적어야 됩니다. ET를. 그러면 선생님 2kg, 3kg을 매달았으니까 여기에는 당연히 그러면 50N 죽이지 안 그래. 그렇게는 안 돼. 그렇게는 안 돼요. T를 구해서 ET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도르래 무게를 더해주면 되는 문제예요. 알겠지? 이제 영재고애들이 푸는 문제예요. 이 문제들이. 근데 우리 학생은 어차피 거기까지 레벨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게 한번 갈게요. 즉 이런 문제는 안 나와. 수능 문제나 좀 어려워 복잡하게. 하지만 푸는 방법 똑같습니다. ET랑 똑같아요. 자, 그러면은 요놈들 한번 해보자. 자, T가 더 클까 20이 더 클까 이게 우리한테 고민이다 이게. 그래서 질량이 큰 거부터 보세요. 30이 있고 T가 있는데 당연히 무거운 쪽으로 내려가지 않겠어? 그렇죠? 그래서 얘는 아래쪽으로 가속도 운동을 할 것이다. 어때요? 그 다음에 얘는 어느 쪽으로 가속도 운동한다? 얘는 위쪽으로 가속도 운동을 할 것이다. 그래서 한 줄로 적게 되면은 2kg과 3kg과 30N과 20N. 그렇죠? 왼쪽으로도 힘을 줄 것이다. 하지만 이쪽 방향으로 힘이 크니까 가속도는 30쪽으로 갈 것이다. 이해되나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얘는 위쪽으로 가속도 운동을 얘는 아래쪽으로 가속도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 A는 얘들아 A는
큰 거 t에서 20을 빼줘야 돼요. 안 그러면 큰일 나죠. t-20은 질량이 얼마다? 2 곱하기 a가 되고, 자 b는 30에서 t를 빼줍니다. 그러면 질량은 3이지 곱하기 a. 자 봐봐, R자 힘은 어떻게 구하냐? 그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을 빼놓으면 안 돼요. 이렇게 중력과 장력이 있으면 두 개를 계산해줘야 됩니다. 이때 큰 쪽에서 작은 쪽을 빼주는 게 요령이에요. 그치? 막 마음대로 빼면 안 돼. 힘을 구할 때는 이 가속도가 이쪽으로 생긴다? 이게 더 크구나 이렇게. 알겠지? 자 그러면 더해주게 되면 얼마가 돼요? 30에서 20이 되겠지. 그래서 10은 총질량 5 곱하기 A. 자 아래쪽으로 오른쪽으로 30 왼쪽으로 20이니까 이거 방향이 반대거든. 빼버려. 10밖에 안 되지. 10 총질량은 얼마다? 5지. 가속도 얼마 생기겠어? 2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이 암산으로 푸는 방법이에요. 다시 여기서 이걸 빼. 그럼 R자 힘이 돼 10 총질량은 5 가속도는 2 끝. 이렇게. 알겠지? 그럼 가속도가 구해지면 어떻게 돼? 가속도 A는 2가 되니까. 그렇지. 여기 이것 때문에 넣는 거야. 이것 때문에 이렇게 이것 때문에. 그럼 얘는 얼마가 되냐? 4 뉴턴이 되는데 이때 장력이 4가 아니야. 그치? t에서 20을 뺀 값이 4야 지금. 얘는 복잡해. 양쪽이 잡아당기니까. 그치? t는 얼마가 돼요? R자 힘이 4뉴턴이 됐다는 얘기는 t에서 지구가 잡아당기는 무게보다도 t가 4뉴턴으로 큰 힘으로 잡아당기니까 이항을 시켜서 풀게 되면은 얘는 24뉴턴이 나와야 됩니다. 이해되나요? 무슨 말인지? 자, 이것 때문에 넣는 거야. A를 계속 실수하지 말라고. 자, 그러면 다시 얘는 얼마가 되냐? 당연히 24가 되겠죠. 얼마가 되겠어? 24지 이거. 그렇죠? 24뉴턴 됩니다. 변함이 없어. 자, 그럼 문제는 R자 힘을 암산을 좀 해줘야 돼. R자 힘을 20에서 24 빼주면 R자 힘이 4 30에서 24 빼주면 6 3, 6, 10 R자 힘 15 막 나왔네. 이게 암산 끝나는 거야. 항상 모든 물체의 R자 힘을 더해서 외곽이랑 똑같아야 돼. 이게 외부에 주어지는 R자 힘은 똑같아. 이게 알겠지? 이게 나와야 돼. 그래야지 암산이 끝나는 거야. 그러면 실수를 금방 찾을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속도는 얼마가 되냐? 이제 2m/s까지 됐죠. 그래서 여기를 잡아당기면 얼마나? 48뉴턴이 됩니다.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선생님 뭔가 이상한데요? 2, 3, 50이 될 것 같은데 왜 48이? 생각을 해봐라. 얘는 위쪽으로 R자 힘이 4뉴턴이고 얘는 아래쪽으로 R자 힘이 6뉴턴이야. 자, R자 힘의 합이 어느 쪽이에요? 아래쪽이야? 위쪽이야? 아래잖아. 아래 얼마야? 2잖아. 2. 50으로 잡아당겼는데 아래로 R자 힘이 2가 있단 말이야. 위로 얼마로 잡아당겨야 돼? 48 당겨야지 맞잖아. 엉덩이 멈추기.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치? 그래서 얘는 물체 무게 합이 절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알겠지? 엉덩이 멈추기 안 배운 사람들이 50 그러고 틀린단 말이야. 왜 틀리지? 이유도 몰라. 얘네들이 R자 힘이 지금 위쪽 아래쪽 있다는 걸 모르는 거지 지금. 그치? 운동 방정식을 배웠으나 뭔가 정신이 상태가 이상한 이런 경우가 많아요. 우리 학생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알겠지? 어려워도 운동의 법칙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보세요. 알겠지? 4-2번, 4-3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네. 4-1이요. A가 줄을 잡아당기는 게 48뉴턴. A가 줄을 잡아당기면 24가 되겠죠? 자, 보자. 이게 줄이거든? 이게 A거든? 그치요? 줄이 A를 당기는 힘이 24뉴턴. 그쵸? 그 다음에 A가 줄을 당기는 힘이 장력 T가 24뉴턴. 이게 쌍으로 생기는 힘이니까. 그쵸? 자, 레벨 2 문제를 다시 한번 거기서 또 복습하면 돼요. 아까 숙제 잘 했는데. 그러면 저거는 ET 플러스 W 저거랑 요거는 물체 무게가 10뉴턴, 20 나올 때에는 ET만 원래 적어도 되는데 도르의 무게가 있을 때가 있어. 10뉴턴, 20뉴턴. 아무것도 없더라도 도르의 무게만큼의 원래 무게가 표시가 되거든. 여기? 이 줄들이 없더라도. 저 ET는 뭘 구하는 거예요? T에다가 더해서 ET. 이 줄에 걸리는 장력은 좀 다른 T잖아. 이건 다른 T니까 이걸 여기 있는 T로 표시한 거죠. ET. 그래서 ET에다가 도르의 무게를 더해라.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도르의 자체 위쪽에서도 받는 힘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4-2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4-2번. 우리 학생들이 풀면서 내가 답은 앞에 지금 적어드릴게요. 자, 3kg, 7kg. 자, 답 좀 확인해 봅시다. 답이 나왔어요? 막상 해보니까 어렵죠? 여기가 어디가요? A가 저를 당기는 힘? 여기가 20도 나와. 그럼 둘이 합쳐야 되는 건가요? 알짜, 이건 알짜임이지. A 알짜임, B 알짜임. 아까 알짜임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 근데 A가 여기서 A가 있는데 A가 줄을 당기는 만큼 줄이 A를 당겨요. 장력을 말하는 거야, 그 힘은. 아래쪽으로 중력 30N. 자, 알짜 힘과 이 힘을 합한 결과가 알짜 힘이야. 그래서 A가 줄을 당기는 만큼 줄도 A를 당깁니다. 이렇게. 그래서 A가 받는 힘은 줄이 A를 당기는 힘과 장력의 합. 그 합이 알짜 힘이 되는 거야. 한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빼놓으면 안 돼요. 자, 1번 중력 빼놓으면 안 돼요. 중력. 그쵸? 그 다음에 수지강력 빼놓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장력 빼놓으면 안 돼. 근데 어떤 바닥에 닿고 있지 않으니까 얘는 수지강력은 필요가 없죠. 그래서 중력과 장력으로만 푸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그렇죠. 그래서 물리에서 쓰이는 힘이 세 가지가 있었다. 그래서 마찰력이 없는 경우에는 중력, 장력, 수지강력 세 개밖에 없어요. 우리가 문제 풀 거는. 그래서 그 세 개를 집어넣어서 빼놓지만 않으면 돼. 그 중에서 중력이랑 장력 두 개의 힘을 받는데 하나를 생략해버리게 되면 절대로 운동 방정식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이게 중력이 되는 거야. 중력. 그 다음에 이게 장력이에요. 그래서 장력이 더 중력보다 크니까 빼주는 거야. 그게 알짜 힘이야. 그치? 알짜 힘의 크기는 질량 곱하기 가속도의 곱이에요. 가속도가 4니까 얘는 12N 된 거지. 그래서 얘는 알짜 힘이 12가 됐는데 줄이 A를 당기는 힘이 중력 30보다 12만큼 더 크다. 이런 뜻이 됩니다. 알짜 힘이 10이라는 얘기는 위쪽으로 10이다 이런 얘기죠. 자, 좀 어려워하니까 4-3번까지 좀 풀어볼게요. 4-3번. 대부분 잘 풀고 있는데 3번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연습을 해서 이렇게 해서 레벨을 4단계까지 끝내봅시다. 그래서 한꺼번에 수능 시험 보는 난이도까지 빈면까지 해드리고 싶은데 그러기에는 아주 우리 학생들이 이것도 좀 이게 머릿속으로 이 정착이 안 되는데 그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서 뺐어요. 자, 1kg과 4kg.
한꺼번에 다 해주고 싶었는데 그러면 운동의 법칙만 계속 해야 돼요. 지겨워요. 되게 재밌어 물리가. 차근차근 배우면. 자, A가 자기가 적은 다음에 확인 한번 해보세요. 자기가 식이랑 맞는지. 자, 여기서 풀어봤습니다. 자, 어떻게 좀 됐어요? A가 줄을 당기거나 B가 줄을 당기거나 장력 모두 똑같은 힘이 나와야 되고요. 어디? 78 아닌데 아니야 아니다 여기구나. 요거 맞아요. 여기인데 너무 빨라. 26인가? 잠깐만. 16 아니요? 3kg 4-몇 번이니? 내가 몇 번 풀었니? 4-3번이죠? 아 여기구나. 거꾸로 보니까. 자, 다시 한번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오케이. 그렇지. 그렇지. 자, 봅시다. 자, 여기 이제 아직 좀 어려운 사람 조르면 안 돼요. 조르면 안 돼. 봐봐. 자, 이 물체 위로 장력 T라고 이제 적어봤어요. 중력 10N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R자임은 T가 더 클 거야. 4kg짜리로 내려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T에서 10을 빼주고 얘는 40이 더 크겠죠. 40에서 T를 빼줍니다. 그러면 4 곱하기 A가 되고 운동 방정식을 이제 더 해주세요. 그러면 30은 5 곱하기 A가 되니까 A는 6이 되죠. 여기다가 6을 대입을 시킵니다. 이렇게. 그럼 이걸 뭐 구하게 된 거냐? 이거는 R자임을 구하게 된 거예요. A R자임은 6N이 되고 장력을 구하는 방법은 얘가 R자임이 6N이야. 그런데 T가 10보다 6이 더 크니까 장력 T는 16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풀어지게 되죠. 그래서 A가 줄을 당기거나 B가 줄을 당기는 힘은 모두 TTT로 같아집니다. 이게. 그래서 줄이 A를 당기면 A도 줄을 당긴다. 그 힘의 크기는 똑같다. 자, 줄이 B를 당기면 B도 줄을 당긴다. 그 힘의 크기는 똑같다. 그래서 이 줄에 작용하는 힘, 선생님 그러면은 이 줄에는 양쪽으로 똑같은 그 힘으로 잡아당기면 R자 힘이 0인가요? 0이 됩니다. 이 장력은. 왜 그럴 수 있죠? 이 문제를 풀 때 줄의 질량은 0으로 놓고 푸는 거예요. 줄의 질량이 없기 때문에 R자 힘을 가질 수가 있다 없다? 없다. MA에서 M이 0이기 때문에 질량이 없는 물체는 가속도가 있더라도 R자 힘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선생님 이 물체의 질량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그럴 수도 있어. 영재고 문제에서는. 그래서 만약에 1kg이다. 줄의 질량이 또 1kg이다. 이렇게. 만약에 이제 2kg이다. 이 줄의 질량이 2kg이다. 이런 식으로 줄의 질량을 가지게 되면은 줄도 하나의 물체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죠? 물체로. 장력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냥 1kg, 1kg, 2kg, 2kg 이런 물체로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얼마 힘이냐? 6이니까 한 12N이라고 쳐볼까? 12N. 이 물체가 받는 R자 힘은 얼마가 되냐? 질량비가 1대 1대 2대 2가 되죠. 그치?
그럼 뭐 총 질량은 6이 되니까 가속도는 얼마가 되겠어요? 12N이라면 2m/s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모두 2m/s 제곱의 가속도 운동을 하니까 알짜 힘이 2N, 알짜 힘이 2N, 알짜 힘이 4N을 가지게 되고 여기에서 A, B, C, D B가 A를 당기는 힘이 2N, 그렇죠? C가 B를 당기는 힘이 얼마다? 합해가지고 2니까 4N. 뒤에 물체를 다 잡아당기잖아. 그 다음에 요 줄이 C를 잡아내면 그게 얼마가 된다? 알짜 힘 2, 4, 8N.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그렇죠? 그래서 줄이 질량을 가지는 경우는 대학교에서 배우거나 물리학 투에서도 잘 이런 걸 나오진 않아요. 이 줄의 질량을 가지는 경우는. 근데 우리가 이 줄의 장력이 양쪽으로 똑같은 이유는 질량이 0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줄의 질량이 있는 경우는 나온 적이 없어요. 수능이나 학교 내신 문제도. 이건 어려워. 하나의 물체로 풀면 돼 실제로.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 귀찮은 거야. 그냥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 혹시 의문이 생겼다. 왜 양쪽으로 똑같아야 될 거냐 그런 얘기는 이 줄은 질량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이 물리학 원에서는. 그리고 실제로 물체의 질량보다 줄의 질량은 되게 좀 작아요. 무시할 정도로 실제로는. 자, 그러면은 레벨이 이제 잠깐 지났으니까 우리가 교재 내용을 좀 정리를 할 거예요. 교재 내용을 아이고. 자, 페이지 잘 따라왔는데요. 숙제는 내가 뒤에 답안지까지 붙여놨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운동의 법칙에 대해서 조금 연습하고 싶다. 이게 이제 학교 모의고사, 고등학교 2학년 애들이 푸는 모의고사 문제를 좀 실어놨어요. 자, 우리는 이제 교재를 한번 가봅시다. 교재 어느 쪽부터 보냐. 페이지 우리 33쪽까지 봤나요? 33쪽까지? 한 3분간 화장실 갔다 온 시간을 가지고 할게요. 33쪽부터 하겠습니다. 33쪽. 그렇지? 책을 칼라로도 공부를 해봐야죠. 3분 가셨다 화장실 갔다 와도 돼요? 좀 괜찮지? 놓친 거 있나 본데? 재밌지 않아? 재미없어? 이거 잘하고 있어. 재밌지 않아? 그치? 요거는 그냥 씩 나오는 그거야. 필요가 없어. 알려줄까요? 항상 뒤에 거 먼저 푸기 쉬워. 뒤에 거를 푸는 게 요령이에요. 자, 잠깐 화장실 갔다 오고 물 한 잔 먹고 합시다.
봅시다. 그러면 페이지 33쪽에 보면은 운동 방정식이 나와 있죠. FMA가 설명이 나와 있어요. 자, 시야 확장 보면은 무게와 질량이 나와 있는데 질량은 양을 말하는 것이고 무게는 중력의 크기를 말하는 거다. 이거 혼동하지 말자 이런 얘기였습니다. 자, 페이지 34쪽 볼게요. 3법칙. 작용과 반작용. 3법칙은 뭐냐면은 힘의 성질에 관한 얘기죠. 힘이라고 하는 거는 A가 B한테도 힘을 주면 B도 A한테 똑같은 힘을 줍니다. 전기력이건 자기력이건 중력이건 똑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자, 여기 의자에 앉아있는 A가 B를 어떤 힘으로 밀었다. 이거 A가 B를 밀었다 표시했죠. 그렇죠? 힘은 항상 주어와 목적으로 문제 풀 때는 절대 이렇게 안 나와 있어요. 하지만 물리에서는 주어와 목적어를 가능하면 한 글자 정도로 요약을 해서 적어주면 혼동을 하지 않습니다. A가 B를 밀면 B도 A를 미는데 이때 A가 B를 미는 힘의 크기와 B가 A를 미는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고 작용점은 목적어에 있습니다. A가 B를 밀 때는 B에 있고 B가 A를 밀 때는 A에 있고 그래서 이 작용 반작용을 더할 수는 없지만 A가 받는 힘과 B가 받는 힘 A가 받는 모든 알짜 힘을 구해서 운동 방정식이 될 수 있고 B가 받는 모든 힘을 구할 때 B가 받는 힘만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 볼까요 이제 자 만약에 질량이 이제 20kg인 I와 일부러 이렇게 그릴게요. 질량이 40kg인 형이 이렇게 스케이트를 타고서 밀었다. 손으로 이렇게 자 그래서 A가 있고 B가 있어요. 그래서 이 A가 B를 얼마로 밀었냐면은 A가 B를 40N의 힘으로 밀었다. 그러면은 B도 A를 밉니다. 이렇게 그렇죠? B도 A를 똑같은 크기의 힘으로 40N으로 밀기 때문에 가속도가 좀 다르게 되죠. 질량이 다르니까 이런 경우는. 그래서 아까 줄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는 가속도가 똑같은 경우고 이렇게 서로 같은 크기의 힘을 받더라도 질량에 따라서 가속도가 달라지는 경우의 문제입니다. 연결되어 있는 문제는 아니야.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가속도는 다른데 얘는 1m/s 제곱이 되고 그렇죠? 얘도 2m/s 제곱이 되는데 자, 우리 학생들이 이걸 설명하다 보면 의문이 생길 거예요. 그렇지? A와 B가 각각 밀면 어떻게 되냐? A가 B가 각각 밀면 한 명이 딱 민 게 아니라 둘 다 서로 미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20kg인 사람이 여기 있는 40kg인 사람을 얘를 한 40N의 힘으로 밀면 그렇죠? 얘를 얘도 한 40N의 힘으로 밀면 어떻게 될 거냐? 얘가 얘한테 미는 만큼 자기가 40N의 힘을 받고 20kg이 얘를 미는 40만큼 힘을 받기 때문에 그치? 어떤 한 사람이 만약에 40이 헷갈려요? 자, 한 사람이 20으로 밀었어. 그러면 다른 사람 자기도 20만큼 힘을 받게 되고 한 명이 40으로 밀었어. 자기도 40을 받기 때문에 각각 이럴 때는 60N의 힘으로 그치요? 이런 거를 뭐라고 표시하냐면 합해가지고 아무튼 얘가 A가 B를 민 거 아니야. 그래서 A가 B를 미는 힘은 60으로 표시가 돼서 문제를 내는 거예요. 누가 밀든 상관이 없어. 그치? 서로 똑같이 힘을 주더라도 어차피 걔는 합한 힘을 받게 돼 있어. 이런 거를 A가 B를 미는 힘. 알겠죠? 그래서 한 명만 힘을 주는 게 아니라 서로 똑같은 힘을 주더라도 그 힘을 더해서 받게 됩니다. 얘네들은. 그래서 이제 서로 질량이 다른 물체가 있다. 자, 그럼 계속 볼까요, 이제? 자, 1번 작용과 반작용 관계인 두 힘 볼게요. 특징. 주어와 목적어를 바꾸는 연습을 합시다. 쭉 넘어가다가 2번 작용 반작용의 현상. A가 B를 당긴다. B가 A를 당긴다. 이해되나요? 예. 주어와 목적어가 바뀌어 있죠. 지면이 발을 민다. 발이 지면을 민다. 이해되죠? 그래요.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선생님, 제가 발로 지면을 밀면 지면도 제 발을 미니까 이 3법칙에 의해서 힘의 크기가 똑같고 방향이 반대니까 더하면 0이 되니까 못 움직이잖아요. 알짜 힘이 없어서. 안 그래? 내가 지면을 미는 힘은 지면이 받는 힘이고 지면이 발을 미는 힘은 발이 받는 힘이야. 더하지는 않아 이걸. 그렇죠? 더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돼. 이걸 더할 수 있으면 어떻게 되냐? 모든 물체를 움직일 수 현재 정지되어 있는 물체를 움직일 수가 없어요. 내가 지면을 아무리 큰 힘으로 밀어도 지면이 나를 똑같은 크기 힘으로 앞으로 밀어줘야 돼. 더 할 수 있다면 합력이
0이 돼버리기 때문에 모든 물체는 움직일 수가 없게 됩니다. 모든 물체가 움직이는 물체는 정지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내가 움직이다가 내가 만약에 그냥 이렇게 내가 지면을 밀고 지면 이게 힘을 받아야 되는데 항상 여기면 등속으로 계속 가게 돼 있어. 그러다가 부딪혀. 내가 책장을 미는 힘이랑 책장이 나를 미는 힘이 똑같아. 합력이 0이야? 뚫고 가 등속으로 이게 관성 때문에 멸망하는 거지 지구가. 이 움직이는 물체는 멈출 수가 없어요. 멈춰 있는 물체는 움직일 수가 없어. 하지만 그렇지는 않죠. 운동의 3법칙은 더할 수 없는 힘이기 때문에 각각 A가 B한테 B가 A한테 같은 크기의 힘을 주지만 더할 수는 없는 힘입니다. 더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고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자, 계속 볼까요? 2번 뉴턴의 운동제 3법칙 작용반작용 법칙 F A가 B를 민다면 마이너스 BA B가 A를 민으면 반대 방향이다. 마이너스 B를 써서 쓸 수 있지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이런 내용을 외웠다고 뭐 문제 푸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3번 작용 반작용과 두 힘의 평형 볼게요. 평형이 뭔지 알아요? 평형 밑줄? 힘의 평형 R자 힘이 0인 걸 평형이라고 부르죠. 자, 여기에 가번 작용 반작용 관계의 두 힘. 자, A가 B를 밀었습니다. B가 A를 크게 밀었어요. 그렇죠? 힘의 크기는 같습니다. 이때 가속도가 얼마인지 나도 모르겠고. 두 번째 오른쪽 볼까? 자, A가 B를 밀었어요. C가 B를 밀었어. 그런데 얘가 R자 힘이 0이야. 그러면은 A가 B를 미는 힘과 C가 B를 미는 힘의 크기는 같아요. 하지만 A가 B를 미는 힘과 C가 B를 미는 힘은 작용 반작용은 아닙니다. B가 받는 힘이기 때문에 그렇죠? A가 B를 미는 힘의 반작용은 B가 A를 미는 힘. 자, C가 B를 미는 힘의 반작용은 B가 C를 미는 힘. 이렇게 작용 반작용은 다른 물체이기 때문에 한 물체에 작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평형을 이루는 두 힘은 작용 반작용은 아니다 일단. 그렇죠? 알고 있죠? 자, 지구에 있는 물체 물병과 탁자가 있는데 이게 좀 약간 내용 좀 푸시래요. 그래서 내가 다시 프린트로 적어드렸습니다. 자, 평형관계에 있는 힘 있죠? 봐도 이게 좀 어려워 책이. 그래서 프린트를 참고를 하세요. 자, 넘어가 볼게요. 페이지 36쪽에 물체 운동을 예측을 한번 해보자. 1번 물체 운동 예측. 물체 작용은 R자 힘이 0인 경우에는 등속으로 움직입니다. 등속으로. 참고로 몇 개 그려드릴까 우리 학생 들려고? 자, 만약에 말이야 어떤 물체가 몇 개만 그려줄게요. 1kg이야. 위쪽으로 등속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구가 잡아당기는 중력 크기를 그냥 10N이라고 한번 해볼게. 그렇죠? 그러면 줄이 얼마의 힘으로 잡아당겨야지 등속으로 움직일까? 장력 T는 10N입니다. 이해되나요? 무슨 말인지? 자, 두 번째 1kg의 물체가 있어요. 얘는 아래쪽으로 일정한 속도, 가속도 없어. 등속이야, 등속. 지구가 10N의 힘으로 당기고 있어요. 그러면 줄, 장력 T는 얼마의 힘으로 잡아당길까? 10N. 이렇게 R자 힘이 0인 거는 방향이랑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 빗면에서 어떤 질량이 2kg의 물체가 미끄러져 내려가려고 하는데 그 힘의 크기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그런데 줄을 통해서 장력 T가 얼마냐면은 12N이에요. 근데 이게 아래쪽으로 등속으로 움직이고 있어. 등속. 조건 잘 보세요. 등속이다. 다른 말로 R자 힘은 0이다. 그러면은 이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12N과 F가 평형이 돼야 되니까 F는 얼마가 된다? 12N이다. 그렇죠? 그래서 위든 아래든 수평이든 경사면이든 등속으로 움직이는 모든 물체는 R자 힘이 0인 경우입니다. 그럴 때는 그 물체가 내려가려는 힘이나 줄이 잡아당기는 힘이 얼마인지 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요런 단계는 이제 고3 때 수능에서 푸는 문제 유형이고 빗면은 같이 알아두면 돼요. 어떤 방향 상관없어요. 평형이라고 하는 R자 힘이 평형이라는 얘기는 어느 쪽으로 등속으로 움직이든 항상 R자 힘은 0이다. 이런 걸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물리에서. 자, 2번. 물체에 작용한 R자 힘이 일정한 경우에는 가속도가 일정합니다. 자, 2번. 두 물체 이상의 운동 방정식의 적용은 이미 다 해봤죠. 그래서 세 번째 볼게요. 운동 방정식. F1, F2, F3 각 물체의 R자 힘을 더하면은 요거는 그냥 전체 R자 힘이랑 같아진다. 운동 방정식을 연립하여 푼다. 예를 들어서 37쪽에 볼까요? 37쪽 2번. 스몰 m과 라지 m이 붙어 있다. 여기에 F라는 힘이 주어진다. 자, 스몰 m과 그 다음에 라지 m이 있다. 여기에 F라는 힘이 주어진다.
자, 그럼 운동 방정식을 세우기 위해서 한꺼번에 할 수도 있어요. 두 번 할 거야 이거를. 자, 일단 각 물체 A와 B라고 한번 해볼까? A와 B로 해가지고 운동 방정식을 세워봅시다. 자, A는 왼쪽으로 잡아당기는 힘 F와 그리고 얘를 잡아당기는 힘을 중장력이라고 부르는데 장력만큼의 힘을 받고, 그치? 뒤쪽에 있는 라지 M은 장력만큼의 힘을 받고. 그래서 A에 관한 운동 방정식은 F-T는 스몰 m 곱하기 A가 되고, 얘는 라지 T는 라지 M 곱하기 A가 되고, 그렇죠? 더해버리세요. 그럼 얘는 F는 얼마가 된다? F는 스몰 m 더하기 라지 M 곱하기 A. 같이 붙어 움직이는 물체는 가속도가 같으니까 계산이 편하죠. 그래서 가속도 A는 얼마가 된다? 스몰 m 더하기 라지 M분의 외력 F가 됩니다. 그러면은 A가 받는 R자 힘은 어떻게 구할 거냐? 스몰 m 곱하기 여기 나온 가속도를 곱해주죠. 스몰 m 더하기 라지 M분의 F. 자, 그러면 B가 받는 R자 힘은 어떻게 구한다? 얘는 라지 M 곱하기 가속도 스몰 m 더하기 라지 M분의 라지 F. 이렇게 해서 구해주게 되고, 그러면 장력 T는 어떻게 구한다? 그래서 뒤에 잡아당기는 크기, 그치? 장력 T 요거 뒤에 잡아당기는 뒤에 물체가 받는 요 힘, 그게 장력이 된다. 그렇죠? 장력을 그게 구해주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자, 이거를 암산으로 풀기 위해서 잠깐만 선생님, 그냥 이거를 스몰 m과 라지 m이 그냥 덩어리로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지, 일단 암산하기 위해서 스몰 m과 라지 m이 있는데 그냥 F라 힘을 받는다. 그래서 가속도 A는 스몰 m분의 라지 m 곱하기 F를 한꺼번에 구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하지 않고 한꺼번에 구할 수 있지 않냐? 한꺼번에 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장력만 실수 안 하면 돼. 장력. 그쵸? 그래서 이 가속도에다가 라지 m 곱하기 이때 나온 가속도를 곱해서 스몰 m분의 라지 m분의 F 곱해가 이게 장력이 되는 걸 알면 좋은데 아직 자신이 없다면 그냥 세워보세요. 그렇죠? 근데 장력을 암산으로 구할 수 있다면, 실수하지 않고 구할 수 있다면, 뒤에 물체가 받는 힘이 장력이다, 이걸 알 수 있다면 암산으로 풉니다. 이런 문제는. 알겠죠? 자, 계속 볼게요. 이렇게 해서 2번 물체에 작용하는 힘 찾기를 연립방정식을 시켜서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이런 얘기죠. 또 다른 문제 풀이가 있네. 이렇게 같이 붙어서 한꺼번에 계산해라,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치? 설명은 많은데 쉬운 내용인데 너무 어렵게 적어놨어. 넘어갑니다. 자, 38쪽에 보면은 이제 우리 그래프가 나와 있기 때문에 넘어가요. 필요 없어요. 자, 40쪽에 봅시다. 40쪽에 1번 도르래 매달. 잠깐 얘들아, 내가 어려운 문제 하나 내볼까? 퀴즈 하나 낼까? 퀴즈 하나 내볼게요. 자, 중력가속도 G는 10m/s의 제곱입니다. 이거 동영상 본 학생도 풀어보세요. 3명도. 자, 여기에 질량이 그냥 1kg인 물체가 있어. 줄이 없어. 그럼 얘 가속도는 얼마가 되냐? 10m/s의 제곱이 되겠죠. 그렇지? 자, 이번에는 질량이 1kg. 질량이 1kg이 있다. 이럴 때 가속도는 얼마냐? 자, 질량이 1kg이 있고 질량이 2kg이 있다. 이럴 때 가속도는 얼마이냐? 질량이 1kg과 3kg이 붙어 있다. 이럴 때 가속도 A는 얼마냐? 질량이 1kg인데 무지막지하게 무거운 놈을, 그냥 엄청나게 무거운 놈을, 질량 큰 놈을 매달았다. 이때 가속도는 약 얼마냐? 이렇게. 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10N의 힘을 받는데 1kg에 10N 받으면 10m/s 제곱인데 2kg에 받으니까 이럴 때는 2m/s 제곱이 됩니다. 이해돼요? 이럴 때는 20N의 힘으로 총 질량은 3이니까 3분의 20m/s 제곱이 돼요. 자, 이런 경우는 30N의 힘인데 총 질량은 4가 되니까 4분의 30이 되죠. 그치? 어떻게 돼? 이 물체의 질량은 그대로인데 매달린 녀석의 질량이 점점 커지게 되면, 그쵸? 숫자가 점점 커져 보이지 않아? 이렇게 점점? 그치? 그래서 무지하게 무거운 놈을 매달았다. 가속도 어떻게 될까요?
힘의 크기는 얼마가 된다? 라지 mg가 될 것이고 질량은 라지 m 더하기 스몰 m이 될 것이다. 1. 그쵸? 근데 라지 m이 무한대가 돼버리면 라지 m분의 라지 m은 어떻게 돼요? 1입니다 이게. 그래서 얘는 중력 가속도 g에 가까워져요. 이제 이 문제를 풀 때 학생들이 질량이 무거운 걸 매달면 가속도가 점점 커지니까 가속도가 무한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진 않아요.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면 10이에요. 가속도는. 그래서 딸려오는 녀석이 이 녀석의 무게 질량에 비해서 무시할 정도로 작다. 먼지 한 개다. 먼지 한 개. 그 정도가 되면 얘는 그냥 10m/s 정도 되는 겁니다. 먼지 하나 붙어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저 첫 번째 거 2m/s 제곱. 10? 100? 이거? 이거? 네. 100이요? 아니요. 저 가속도 저거 맞는지 2m/s죠. 아, 5! 미안하다. 미안하다. 5m/s. 미안해. 이거 틀렸어. 5m/s 제곱. 이러면 괜찮아? 미안해요. 미안해. 5m/s 제곱입니다. 10N의 2니까 5가 되죠. 그치? 머릿속으로 잘못했네. 질량을 넣어버렸네. 자, 아무튼 질량이 커질수록 가속도는 증가하다가 점점 어디에 수렴한다. 수렴. G에 수렴합니다. G. 알겠죠? 참고로 알아두세요. 요런 게 또 나오면 애들이 이제 파란만장하다 이제. 이 물체 운동에는 힘이 중요한 것이고 힘은 질량이 아무리 커도 가속도는 똑같은데 질량을 무제약도로 작아도 중력 가속도가 커질 수는 없다. 이걸 알고 있어야 되는데 간혹 이제 까먹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문제 풀다 보면. 근데 힘과 관계예요. 자, 1번 돌에 매달린 물체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풀어보자. 자, 근데 얘들아 식을 일단 정리해 줄 건데 이제 문자로 볼 때는 좀 연습도 한번 해봐야 돼요. 문자 물리는 어려워하지 마시고. 자, 이 물체의 질량이 ma. 여기에 이 물체의 질량이 mp예요. 자, 운동방 정식을 한번 세워볼게. 그렇지? 자, 운동방 정식 이쪽으로 어떻게 한다? t. 이쪽으로 t. 이쪽으로는 스몰 mb g라고 하는 힘을 받겠죠. 이렇게. 그래서 자, A의 운동방 정식은 어떻게 세울 거냐? T는 스몰 ma 곱하기 가속도 A로 적을 것이고 B에 작용하는 운동방 정식은 mbg에서 T를 빼줄 거예요. 그래서 mbg 마이너스 T는 mb 질량 다르죠? 자꾸 가정 질량 넣어야 돼. 곱하기 A를 집어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더해버려요. 물론 이 작용하는 힘 여기서는 알짜임을 구할 때는 넣을 수는 없어. 그렇죠? 하지만 방정식이기 때문에 대소관계이기 때문에 식으로는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 방정식이라고 하죠. 이 쌍으로 생기는 힘들 있잖아. 이런 힘을 직접 넣고 계산할 수는 없지만 각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임을 계산한 식이 나온다면 대소관계를 이용해서 더하거나 뺄 수는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한 물체 넣고 계산 안 돼. 이거 한 물체는 알고 있죠. 자, 그래서 얘는 mbg라고 하는 힘으로 스몰 ma 더하기 mb 곱하기 a가 될 테니까 가속도 a는 a의 질량과 b의 질량 분의 받는 중력 하나밖에 더 있슈. 그렇죠? mb 곱하기 g 이렇게 표시가 될 겁니다. 이제는 이렇게 구해진 가속도를 여기다 집어넣어 주게 되면 장력 t는 얼마가 되겠냐? 얘는 ma 곱하기 가속도 ma 더하기 mb 분의 mb g로 표시가 되겠죠. 그치? 그래서 이게 질량이 만약에 같은 게 있다. 질량이 m이고 m인 게 있다. 그러면 얘는 mg란 힘으로 총 질량 2m이 되니까 얘는 2분의 1 g의 가속도가 생깁니다. 이게. 그쵸? 자, 만약에 여기에 질량이 2m이고 이게 m이다. 이럴 때 가속도는 얼마가 될까요? 이럴 때는 mg란 힘으로 총 질량은 3m이 되니까 이런 경우는 3분의 1 g의 가속도가 생겨요. 그래서 이 중력을 이용한 물체의 총 물체 질량을 나눠버리면 중력 가속도에 대한 비율 정도를 구할 수 있게 되는데, 그렇죠? 이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장력까지 구하는 게 나와 있어요. 자, 페이지 그래서 40쪽에 유제 1번. 자, 그림은 질량이 얘들아 책 교재 여기 다시 한번 설명해 줄까요? 이거 되게 재밌어. 나중에 동영상 다시 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이 내용이. 그리고 주변에 혹시 물리 공부하는데 어려운 친구들 있으면 살짝 얘기를 해주세요. 야, 운동의 3법칙을 잘 봐봐.
그래야지 이해가 된다. 삼법칙 모르면은 지금 우리 학생들이 조금 혼동을 느끼는 게 뭐냐면 삼법칙 때문에 어려운 거야. 운동의 법칙. 힘의 관계에 대해서 이 삼법칙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 내용을. 그래서 다시 복습하라고 하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 혼동이 생기잖아. 삼법칙부터 하세요. 저번에 수업 다시 올려드릴 테니까. 이거 되게 재밌어. 그 다음에 질량 M과 EM이 있다, H가 있다. 우리 이제 풀어보자. 자, 여기다 보자. 얘들아. 질량이 M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EM이다. 돌을 A다. 높이는 H이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한번 풀어봅시다. 자, 1번. 장력 T는 얼마인가? 2번. 가속도 A는 얼마인가? 3번. 지면에 닿을 때까지 걸린 시간 T는 얼마인가? 4번. 지면에 닿을 때 속력 V는 얼마인가? 이런 거 한번 구해보자. 이제 차근차근. 알겠지? 숫자는 좀 쉬웠죠? 이제 식은 조금 더 어려운데 문자일 뿐이긴 하지만 어떤 학생은 이게 더 쉽다는 학생들이 있어요. 어떤 학생들은 숫자는 암산이 되니까 몇 대면 그게 쉽다는 학생도 있고 어떤 학생들은 식으로 쉬운 학생도 많았습니다. 자, 한번 T를 한번 구하기 위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얘를 잡아다 힘의 크기는 EMG가 될 것이다. 이해되나요? 여기까지? 자, 그리고 총 질량은 3M이니까 나눠버리세요. 얘는 3분의 2G라고 하는 가속도가 생깁니다. 3분의 2G. 자,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그래서 장력 T는 얼마냐? 자, T는 M 곱하기 가속도가 3분의 2G가 되니까 얘는 3분의 2 mg. 장력은 3분의 2 mg가 답이 되죠. 그렇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시간 T는 어떻게 될 거냐? 여기까지 떨어지는 데 걸리는 시간은 자, 등가속 운동 공식 V는 VO 더하기 AT가 1번 공식 순서대로 외우라고 그랬어요. 그래야지 써먹어. 2번 이동한 거리 S는 VOT 더하기 2분의 1 AT의 제곱. 자, EA의 S는 V의 제곱 마이너스 VO의 제곱 중에서 시간 T와 이동한 거리가 있다. 그럴 때는 쓸 수 있는 식은 2번밖에 없죠. 그치? 그리고 처음 속도가 0일 때에는 대입을 하면 됩니다. 떨어진 거리는 H는 2분의 1 가속도를 이걸로 해야 되는데 3분의 2G. 그쵸? 그 다음에 시간 T의 제곱인데요. 자, 요건 이제 약분되니까 없어지게 되면은 얘는 얼마가 되냐? 시간 T의 제곱. 암산이 안 되니까 순차적으로 G분의 3H의 루트를 씌워주면 됩니다. 그래서 시간 T는 루트 G분의 3H. 자, 시간 T는 루트 G분의 3H가 돼요. 자, 이때 속력 V는 얼마가 되냐? 그쵸? 여기서 구하면 되겠지, 얘들아. 여기서. 처음 속력 0이니까 이럴 때 여기다. 그쵸? 그래서 루트 씌워지게 되면은 속력 V는 루트 2 곱하기 가속도가 3분의 2 G 곱하기 높이는 H가 되니까 자, 얘는 루트 여기에 3분의 4 GH 이렇게 답이 됩니다. 자, 얘들 어떻게 푸는지 알겠어요? 알겠죠? 얘들아, 등가속도 운동 공식도 많이 알아야 돼. 안 그러면 운동의 법칙 이렇게 어려운 걸 이해했는데 이걸 안 외워서 문제 못 풀면 팁다 아까운 거예요. 꼭 시간 날 때 외워주세요. 알았지? 많이 쓰입니다. 물리에서는 이런 내용이. 자, 그 다음 볼까요? 이제 분명 기억. 운동하는 동안 A의 가속도의 크기는 3분의 2G이다. 맞습니다. 자, 니은 줄이 B를 당기는 힘. 잠깐만. 줄이 B를 당기는 힘. 아씨. 줄이 B를 당기는 힘. 이거 골치 아파. 암산이 안 되거든. 그치? 하지만 줄이 A를 당기는 힘은 괜찮아. 질량에다가 가속도 곱하면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불안 말이야. 이렇게. 그래서 줄이 B를 당기는 힘과 줄이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같다. 그래서 이걸 푸는 거야. 그러면 AM에다가 3분의 2G니까 3분의 2 mg가 되겠죠. 얘는. 그래서 3분의 2 mg. 자, D는 B가 정지 상태에서 운동을 시작하여 H만큼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G분의 3H가 됩니다. 그렇죠? 답을 꼭 한번 적어가 보시고 다시 한번 풀어봐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41쪽의 문제를 볼게요. 자, 질량 M인 게 있고 질량이 4MA와 MB가 있다. 자, MA가 있고 MB가 있다.
근데 이게 누가 더 무거운지 알아야 되는데 문제집이 있어야 되는데 누가 더 무겁냐? B가 A보다 크다. B가 A보다 크다. 안 그러면 운동방 정식을 못 세워요. 이걸 알아야지 어떤 힘이 더 크다 작다 아는데 이걸 모르게 되면은 운동방 정식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질량이 누가 큰지 나와 있어요. 문제집. 안 그러면 못 풀어요. 문제 낸 사람도 이게 질량이 누가 큰지 알아야 돼. 자 그러면 저 보자. 운동방 정식 세워볼게. 자 MA는 지구로 잡아당김의 중력은 빼먹으면 안 되죠. MAG 여기까지 해야 돼요. 줄이 잡아 힘이 있지? 장력 T. 그치? 그리고 MA에는 중력과 장력 T가 작용한다. 두 가지가. 얘도 중력이 있죠. 그래서 MB는 아래쪽으로 MBG. 그리고 위로 잡아당긴 크기가 장력 T. 그치? 그러나 자 어느 쪽으로 움직일 거냐? 이 질량이 크니까 얘는 아래로 내려갈 것이고 얘는 위로 올라갈 것이다. 그치? 그래야지 운동 방정식을 A에 관한 운동 방정식을 T MAG로 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누가 큰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식을 세울 수가 없어. 그래서 T MAG는 MA 곱하기 A. 그쵸? 그 다음에 B에 관한 거는 질량이 A보다 크니까 내려가겠죠. 이쪽은. 그래서 가속도는 아래쪽이 될 것이고 얘는 MBG 장력 T는 MB 곱하기 A로 쓸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요거를 빼주게 되면은 T는 자연스럽게 더해주면 없어지죠. 그렇죠? 얘는 MBG MAG 네, 그치? MA 더하기 MB 곱하기 A가 되니까 이때 생기는 가속도 A는 MB MA MA 더하기 MB 그쵸? 맞나요? 아니. 자, 힘의 크기 더해야지 바보. MA 더하기 MB분의 MB MA 곱하기 이게 G로 표시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장력 T는 어떻게 구합니까? 어렵지만 숫자로 보면 되게 쉬운데 일단 식으로는 자, 이 녀석은 이 장력 T를 여기 이항을 시켜주거나 또는 이렇게 이항을 시켜 둘 다 똑같아요. 이 계산하게 풀리게 되면은 아무튼 위쪽으로 한번 구해볼게. 장력 T는 얼마가 되냐? MA 곱하기 A 더하기 MA 곱하기 G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물체의 무게, A의 무게에다가 뭐 R자 힘을 더하면 이제 장력 T를 구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지? 아무튼 이거 여기다가 MA에다 가서 A를 넣어주면 돼요. 식만 복잡해지지만 아무튼 MA 곱하기 MA 더하기 MP분의 MP 마이너스 MAG 더하기 MBG 뭐 식을 풀어도 되는데 하지마 하지 마세요. 여기다 대입하면 된다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확인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예제, 유제 2번 그림은 질량이 M인 물체와 3M인 물체가 있다. 이거 있잖아 얘들아 이거 문제가 재밌게 만들면은 이렇게 문제를 만든다. 질량이 M과 3M인 물체가 H만큼 높이 차이가 있다. 그래서 두 물체가 스치고 지나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두 개 절대 붙이진 않아요. 옆에서 봤을 때 수직 높이가 같을 때 있어. 그렇죠? 얘가 2분의 H만큼 내려왔을 때 얘가 2분의 H만큼 올라갔을 때 그럴 때 높이가 같아지잖아. 그럴 때는 스치고 지나간다. 그렇죠? 그때 속도를 구해라. 이런 얘기는 그냥 움직인 거리가 2분의 H만큼 움직였을 때 그럴 때 속도와 시간을 구하는 겁니다. 속으면 안 돼요. 그렇지? 높이가 같아졌을 때 속력이다 그런 얘기는 H만큼 내려오는 게 아니지 차이만큼의 절반만큼 내려왔을 때 높이가 같아지기 때문에 내려오는 만큼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주어진 높이에
절반만큼 움직였을 때 높이가 같아지고 그때 2분의 h만큼 지나는 순간에 속도와 이 시간을 구하게 되면 됩니다. 알겠지? 속지만 않으면 돼요. 이런 형태의 문제는 자꾸 이제 사고력 문제는 자주 나오니까 정신만 차리면 이제 문제를 알 수 있게 되는데 자 일단 요것도 한번 풀어볼까요? 중력 가속도 G로 이제 나올 때에는 자 이제 여기다가 중력부터 적어보자. mg 그렇죠. 얘는 3mg 적을 수 있죠. 여기다가 장력 T 얘도 장력 T 얘들아 이럴 때 얘는 아래로 내려오지 않겠어 이렇게? 그렇지. 그래서 3mg에서 T를 빼주면 되고 얘는 질량이 작으니까 끌려 올라가지 않겠어? 그래서 장력 T에서 mg를 빼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왼쪽에 있는 A에 관한 운동 방정식은 일단 T-mg는 스몰 m 곱하기 A로 적을 수 있게 되고요. B에 관한 운동 방정식은 여기는 3mg에서 T를 빼줘야 되겠죠. 3mg T는 질량 또 3m만 넣어야 돼. 3m 곱하기 A를 넣어주면 3mg에서 2 빼지니까 2mg가 될 것이고 얘는 4m 곱하기 A가 됩니다. 그러면 A가 어떻게 되냐면은 질량 이제 M이 약분이 돼버리기 때문에 2분의 1 G로 표시가 돼요. 이런 경우는. 자 그러면 장력 T를 구할 수 있냐? 자 여기 H에 관한 문제는 아니니까 됐고요. 뭐 아무튼 뭐 A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얼마냐? B에 작용하는 뭐 알짜 힘은 뭐 얼마냐? 물어볼 만한 게 이거밖에 없는데. 자 가속도 A는 자 장력 T 한번 봅시다. 여기다가 이항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치? 그래서 요거를 T는 얼마가 되냐면은 M 곱하기 A가 2분의 1 G 더하기 mg가 되니까 2분의 3 mg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될 겁니다. 얘네들은. 자 그다음에 A가 작용하는 알짜힘은 얼마냐면은 질량에다 각도를 곱해야 돼요. 요 계산 결과 요게 알짜힘이냐 여기 알짜힘은 요거로 만든 식이에요. 요게 제일 편해. 그러면 얘는 2분의 1 mg가 될 것이고 질량이 몇 배예요? 3배죠? 알짜힘이 3배입니다. 얘는 2분의 3 mg 그렇죠? 여기 넣어주면 되고 가속도 A는 얼마냐? 가속도 A는 어떻게 얼마냐? 여기 2분의 1 G 뭐 요런 거 이제 물어보겠죠. 이런 문제들은. 자 봅시다. 기억 실이 A를 당기는 힘 실이 A를 당기는 힘은 장력을 묻는 거야. 장력. 자 실이 A를 당기면 그게 1.5 mg이다. OX 이 문제 맞아요. 장력이 이게 2분의 3이니까 뭐 1.5로 적으면 되죠. 1.5 mg로. 자 니은 B의 가속도의 크기는 2분의 1g이다. 0.5g이다. 맞습니다. 자 디귿 B에 작용하는 알짜힘의 크기는 틀렸어요. 가속도가 0.5g이기 때문에 3에다가 0.5g 곱해주면은 1.5mg가 돼야 됩니다. 2라는 값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물체는 얘들아 아래쪽으로 자 우리 지저분한 거로 지워줄게. 자 이 물체는 아래쪽으로 3mg 얘도 mg 그래서 이 그냥 아래 방향이긴 하지만 일렬로 쭉 적으면은 3mg mg 자 m 3m 3mg 이쪽으로 잡아주면은 mg 그쵸? 알짜힘이 얼마예요? 2mg가 됩니다. mg를 빼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물체의 알짜힘과 이 물체의 알짜힘을 더하면 2mg가 돼야 되는데 3m인 물체가 2mg 알짜힘을 가진다면 얘는 질량이 m인 녀석이 알짜힘이 없다는 얘기니까 당연히 디귿은 틀리게 되는 거죠.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고 자 넘어가 볼게요. 자 페이지 힘의 합성과 분해 페이지 42쪽 봅시다. 자 그러면은 선생님 우리가 빗면에서 물체를 갈고 가진 거구나 이런 거 어떻게 계산하는 겁니까? 거기에 이제 어머니가 캐리어를 들고서 가출을 했네. 이렇게 아 우리 아들딸이 너무 공부 안 해 속상해. 그래서 엄마가 가출을 했습니다 지금. 이런 경우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캐리어를 이쪽을 이제 F란 힘으로 잡아당기고 있어요. F란 엄마가 이 방향으로 F란 힘을 잡아당기고 있어. 이 캐리어는 지면과 세타라는 각도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면 이 캐리어가 오른쪽으로 움직인단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선생님 물체 주는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 이렇게
일직선으로만 왔다 갔다 평행이면 되게 쉬운데 이게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은 또 이게 일직선이 아니야. 그렇죠? 이럴 때는 어떻게 푸는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캐리의 질량을 그냥 M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M. 이 F란 힘을 분해를 시킵니다. 힘을. 그래서 이 힘들어요. 우리 더할 때 말이야. 만약에 이런 힘 F1과 이런 힘 F2가 있다면 어떻게 합력을 구할 것인가? 이렇게 합력을 구해가지고 이렇게 F1과 F2를 이게 평행 사변형법을 써서 그리게 됩니다. 만약에 수직 방향으로 F1과 F2가 있다. 이럴 때는 그냥 이것도 평행 사변형법을 써주면 돼요. 이렇게. 반대로 요 힘이 F라면 수평으로 작용하는 힘의 크기와 수직으로 작용하는 요 힘의 크기는 거꾸로 구하는 거. 이걸 더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이거를 양쪽 방향으로 나눠버리는 거예요. 더하기 전으로. 그래서 이 작용한 힘의 크기는 요거 이 방향으로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두 개의 힘으로 나눠주게 되는데요. 이게 세타가 되죠. 그렇지. 일로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F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러니 그리고 수직으로 작용하는 그 힘의 크기는 얼마가 되냐면은 F 곱하기 요거랑 같지요. 요거 길이 같기 때문에 F 곱하기 사인 세타 이렇게 해주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이해되나요? 이거는 물리2의 내용이니까 잠깐 넘어가고요. 우리가 중요한 거는 빗면에서 내려오는 물체의 운동이 중요하기 때문에 빗면에서 내려오는 물체의 운동이다. 랄라랄랄라. 자, 각도가 세타이다. 자, 여기에 질량이 m이다. 자, 그런데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는 아래쪽으로 mg라는 힘을 잡아당기는데 실제로 물체는 일로 움직인다. 그렇죠? 잘하는 거 있죠? 그래서 이 힘과 어떤 힘을 더해야 되겠냐? 여러 가지 힘 중에서 수직 방향이 가장 편해요. 수직 방향이. 그래서 이 힘을 갖다가 두 가지 힘으로 나눠줍니다. 이 힘을 경사력이라고 불러요. 경사력. 경사진 곳에서 밑으로 내려가려는 힘, 경사력이라고 부르고 바닥을 내려 누르게 되는데 이 각도가 이제 여기가 90, 여기가 세타가 될 거란 말이야. 그렇죠? 내려 누르는 힘의 크기는 mg 곱하기 코사인 세타로 표시가 되고 경사력은 mg 곱하기 mg 요거랑 같아요. 요거랑 같아요. 그래서 사인 세타가 됩니다.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럴 때 생기는 가속도는 얼마가 됩니까? 질량은 m이고요. 경사력은 mg 곱하기 사인 세타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m은 항상 약분이 돼요. 질량이 m이건 2m이건 3m이건 가속도는 항상 동일합니다. 상관이 없어요. 약분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사인 세타. 그렇죠? 사인 세타가 만약에 30도이다. 사인 30도는 몇 도예요? 2분의 1이죠. 이럴 때는 2분의 1g로 떨어집니다. 이렇게. 아래로 가니까 2분의 1g. 자, 그럼 만약에 사인 60도다. 얼마가 되겠어요? 2분의 루트 3g. 2분의 루트 3g. 90도가 됐다. 90도가 되면 그냥 g가 되는 거예요. 사인 90도는 1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려가는 경사력의 특징은 질량과 관계가 없이 가속도는 동일합니다. 항상. 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었어요. 넘어가 볼게요. 페이지 44쪽에 확인 문제 몇 개 풀어보겠습니다. 자, 9번은 응용 문제예요. 관성이 어디로 작용하냐. 확인 문제 몇 개 풀어볼게요. 자, 1번 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모두 고르시오.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걸 힘. 이거 외워야 돼요. 크기와 방향, 그렇죠. 방향에 따라 좀 어느 쪽으로 가속도를 가질 거냐. 이게 중요합니다. 방향도. 단위는 줄이 아니라 뉴턴을 씁니다. 줄은 아직 안 배웠어요. 물체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상호작용하는 두 힘은 크기가 같고 방향은 반대. 맞습니다. 작용점도 다른 두 물체 있고요. 자, 3번 문제 볼게요. 그림과 같이 지면 위에 있는 질량의 10kg인 물체를 연주기 방향으로 200N의 힘으로 끌어올렸다.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는 얼마가 되는지 한번 구해보시라. 그렇죠? 우리가 운동만에 쓸 수 있나? 우리 학생들. 자, 10kg이다. 그리고 200N의 힘을 줍니다. 중력 가속도 G는 10m/s의 제곱이다. 그럼 아래쪽에 적어야 돼요. 중력을 얼마나 적어야 돼요? 100 적습니다. 그 운동 방정식을 세우지 마. 이런 건 쉽잖아. 200에서 100을 빼줘야 됩니다. 그렇지? 200 하면 안 되지.
그럼 R자가 얼마가 된다? 100N이 되고 질량이 10이니까 가속도는 위쪽 방향으로 10m/s의 제곱. 이해되나요? 이런 건 이제 암산으로 풀 수 있습니다. 자, 4번. 50N의 장력이 걸리면 끊어지는 줄이 있다. 50N의 힘을 점점점 증가시키다가 50N 되면 자리 끊어져요. 이 줄에 질량이 2kg의 물체를 매달았다. 2kg의 물체를 매달아서 장력 50N을 주면 끊어진다 합니다. 자, 물체가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가속도의 크기는 얼마냐? 이 물체를 매달아서 끌어올리는데 최대한 주는 힘이 50N이야. 그러면 49.999 될 텐데 문제는 그냥 50으로 푸는 거예요. 50N까지 줄 수 있다면 50으로 놓고 푸는 겁니다. 그리고 중력은 얼마가 된다? 20N 빼줘야 되겠죠? 그렇지. R자 힘은 얼마가 되겠어요? 50에서 20 빼주니까 30N는 질량 2 곱하기 A, 가속도 A는 15m/s 제곱이 됩니다. 그렇죠? 50N의 힘을 주면 끄는다는 얘기는 50N을 넣으라는 얘기야. 안 그러면 못 풀잖아. 49.9가 어떻게 풀 거야 이거. 자, 그 다음에 7번. 그림과 같이 용수철 저울 AB를 연결하고 6N인출을 매달았다. 자, 여기에서 우리 운동의 3법칙 문제를 이해한 사람과 못한 사람의 차이가 납니다. 별 문제는 아니죠. 옛날에 영재고 문제에서 이거 내면은 정답률이 33%예요. 되게 웃겨. 잘 보세요. 날 봐. 한 번 더 할 거니까. 자, 여기에다가 용철 저울을 매달아요. 그리고 물체를 10N의 물체를 매달아 놓습니다. 그러면 이게 평형이거든. 평형. 그렇죠. 지구가 얘를 10으로 잡아당길 것이고 장력 T만큼 이 장력 T만큼 잡아당길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줄이 이 물체를 당기는 힘이 10N일 것이다. 이해되니? 그러면 줄이 물체를 10으로 당기면 물체도 줄을 10N의 힘으로 잡아당기게 될 것이고, 자, 여기 있는 저울도 평형을 이루고 있어요. 그렇지? 그렇다는 얘기는 천장, 물체가 줄을 10으로 잡아당기는데 천장이 줄을 얼마로 당겨야지만 R자 힘이 0이 평형이 되겠어? 10N 될 것이다. 이 힘을 장력 T라고 부른다. 그래서 위쪽 아래쪽으로 10으로 잡아당기게 되면은 여기는 10N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쵸? 이런 힘을 장력이라고 부르는데, 자, 만약에 요번에는 자, 벽에다가 용수철 저울을 매달아서 1kg의 물체를 올려놓을게요. 중력과 도시는 10m/s 제곱으로 하고, 자, 그러면 지구가 얘를 10으로 잡아당기는데 장력만큼 잡아당겨서 평형이잖아? 그치? 그러면 줄을 얼마큼 당겨야 되겠어 얘는? 장력은 10N으로 표시가 돼야 돼요. 그래서 R자 힘 0인치로 멈춰 있는 거야 얘가. 이해되나요? 그치? 자, 두 번째야. 자, 그러면 요번에는 여기에 질량이 1kg, 그 다음에 용철 저울, 그 다음에 질량이 1kg의 물체가 정지되어 있습니다. 중력 가속도는 10m/s 제곱이에요. 여기 용철 저울에 여기 얼마의 눈금으로 표시가 될까? 1kg을 양쪽에 매달았을 때. 자, 이 물체를 지구가 10N으로 당기고 얘가 10N으로 당깁니다. 그렇죠? 평형이죠. 지구가 10으로 잡아당기고 이 줄을 10으로 잡아당겨요. 그럼 얘도 얘를 10으로 당겨. 당연히 얼마로 표시가 돼야 돼? 10으로 표시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10으로 표시가 돼야 되는데 대부분 20으로 찍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난 왜 그런지 알 수가 없어. 운동의 법칙을 가르쳐 놨어요. 장력이라고 하는 거는 양쪽으로 똑같은 힘으로 작용한단 말이야. 그렇죠? 그런데도 20이나 심한 경우는 100으로 찍는 경우도 있어. 100. 주관식으로 나오면. 어떤 사람은 또 0이 된다. 0. 아닙니다. 3번 이게 이해가 안 되면 3법칙을 자꾸 연습하세요. 3법칙을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문제야. 이게 3법칙은 어려운 문제예요. 난이도가 높고 점수가 높아. 3법칙 자체는. 이거는 타고나야 돼. 안 되면 남들보다 20-30분 노력을 더 해야 돼요. 물리를 제대로 하려면. 알겠지? 20-30분 노력을 좀 더 기울이세요. 자, 그러면 7번. 그림과 같이 용철 저울 A를 연결하고 무게가 6N인치를 매달았다.
요울저울 A와 B가 가르치는 눈금은 각각 몇 뉴턴인가? 당연히 얼마겠어요? 모두 6뉴턴이 돼야 됩니다. 자, 8번 볼게요. 그림은 책상에 놓인 꽃병에 작용하는 중력 W와 수지강력 N이 표시한 것이다. 두 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기억. 중력은 지구가 꽃병을, 수지강력은 책상이 꽃병을. 하나는 아래로 하나는 위로 밀어주는 힘이구나. 힘은 크기가 같다. 그러니까 평형으로 멈춰 있어요. 맞습니다. 그렇죠? 니은. 중력과 수지강력은 힘의 평형 맞습니다. 이게 꽃병에 적용하는 힘인지 확인해 봤어요. 지금 수지강력 N과 작용반작용인 관계는 수지강력은 책상이 꽃병을 미는 힘이죠. 여기에 작용반작용의 힘은 꽃병이 책상을 아래로 내려두는 힘이에요. 꽃병이 답은 이것도 맞습니다. 자, 9번에 관한 질문이 많았는데 그림과 같이 가와 같이 무거운 원형 강판을 가는데 줄로 묶어서 가고 있어요. 이때 원형 강판을 묶었던 뒷줄이 끊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어머나. 자, 뒷줄이 왜 끊어졌을까? 여기 원형 강판, 무거운 원형 강판이 빨라지거나 느려지면은 관성 때문에 어느 쪽으로 쏠리게 되거든. 그렇죠? 즉 등속으로 움직이면 얘가 받는 알짜 힘이 0이기 때문에 줄이 어떤 힘을 받질 않아. 빨라지거나 느려지면서 물체가 쏠리는 거야. 무거운 물체가. 질량이 큰 만큼. 그렇죠? 이럴 때 뒤쪽 줄이 끊어졌다. 자, 이 물체에 뒤쪽 줄이 끊어졌다. 이 무거운 놈이 있어. 뒤쪽 줄이 끊어진 거는 이 물체는 오른쪽으로 쏠린 것일까? 아니면 왼쪽으로 쏠린 것일까? 뒤쪽 줄이 끊어졌다. 얘가 오른쪽으로 쏠린 것일까? 왼쪽으로 쏠린 것일까? 오른쪽으로 쏠려야 뒤가 끊어져요. 오른쪽으로 가면 끊어지는 게 아니라 이쪽이 끊어져. 이게 내가 무슨 말인지? 그래서 얘가 오른쪽으로 쏠렸다는 얘기는 얘가 받는 힘은 어느 쪽 방향이다? 왼쪽 방향입니다. 항상 힘에 반대로 쏠린다. 물체의 관성은. 그렇죠? 힘적으로 운동을 변해야 되는데 물체는 운동의 변화를 싫어하는 관성을 가지기 때문에 항상 관성은 자기가 받는 힘의 반대쪽으로 생긴다. 기억나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왼쪽으로 힘 받는 거예요. 그러면 얘들아, 트럭이 움직일 때 도로에서 거의 대부분 앞으로 가다가 빨라지거나 느려지는 경우야. 오른쪽으로 가는 트럭이 왼쪽으로 힘을 받으면 느려지는 경우예요? 빨라지는 경우예요? 느려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다가 느려지는 경우 앞에 쏠리게 되죠. 반대로 앞쪽 줄이 끊어졌다. 이런 얘기는 얘는 뒤로 쏠리게 된 것이고 얘는 오른쪽으로 힘을 받은 거야. 오른쪽으로 운동이 변해! 그럴 때면 얘는 난 싫어. 그러면서 관성이 왼쪽으로 작용을 쏠리게 되는 경우죠. 그럴 때는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트럭이 오른쪽으로 힘을 받으면 빨라질 때 앞쪽 줄이 끊어지게 되는데, 자, 이 문제는 뒤쪽 줄이죠. 그래프에서 느려지는 구간을 골라야 돼. 그치? 어디에요? 이제 느려지는 구간은 이 구간이 됩니다.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게 아니라 점점 느려지는 구간이 이 구간 한 군데이기 때문에 답은 2가 되죠. 자, 10번 여기까지 한번 풀고 끝내겠습니다. 10번 그림은 숙제가 있어요. 얘들아 모두 풀어줬으면 좋은데 숙제는 여기 좀 많지만 53쪽에 15번까지예요. 16번은 고난도 문제야. 우리 학생들이 풀기에는 좀 어려워요. 이거 내가 풀어줄게요. 알았지? 요거는 수능에 나왔던 킬러 문제로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하이탑 수업 한 번 들었다 해서 푸는 경우는 아직 뭐 없었습니다. 몇 명 있긴 있었는데 걔는 타고난 거고 하이탑을 2번, 3번 들은 애들이고 한 번 들어서 못 풀어. 이거를 우리 학생들이 되게 잘하지만 한 번 들어서 수능 문제, 수능 킬러 문제 한 번에 풀지는 않아요. 연습 좀 해야 되니까. 자, 숙제는 53쪽에 15번까지인데 얘들아 모르는 건 그냥 갖고 오세요. 읽어만 보세요. 내가 풀어줄 테니까. 페이지 45쪽에 3개 다 풀어드리고 싶은데 10번만 일단 풀게요. 2kg과 3kg이 있다. 자, A의 가속도의 크기는 얼마가 되겠는가? 총 질량은 2대3, R자의 매미도 2대3. 근데 10이 되려면은 2배 곱하니까 4N과 R자임은 6N이 될 것이고 뒤쪽 물체를 잡아다 힘의 크기는 4N이니까 2m/s 제곱의 가속도 운동을 하게 되고요. 총 질량이 5니까 10을 5로 나눠버리면 2가 되죠. 가속도는 2m/s 제곱. 2번 실이 A를 당긴 힘의 크기는 몇 N인가? 2 곱하기 2m/s 제곱이니까 4N이 R자임을 주려면 장력 T는 4N이 돼야 되고 B의 작용은 R자임의 크기는 몇 N이냐? 질량이 2대3이지요? 1.5배 곱해지게 되면 R자임은 6N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풀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암산으로 풀 수 있게 되고 11번 그림은 질량이 각각 3kg 물체 A별을 도루를 통해서 실로 연결되어 운동하는 모습인데요. 3kg과 3kg이 있습니다. 이때 B의 가속도와 그 다음에 장력 T를 구하자. 자, 30N의 힘으로 6kg이니까 가속도는 5m/s 제곱이 됩니다. 이해된? 예. 그리고 뒤쪽 물체 3kg을 5로 잡아당기니까 장력은 15N이 됩니다. 이해되나요? 끝. 자, 그 다음에 12번. 자, 2kg과 3kg이 있는데 왼쪽으로는 20N, 오른쪽으로는 30N이 작용을 하게 되고 R자 힘은 10이에요. 방향이 복잡하긴 하지만 일렬로 계산하게 되면 R자 힘은 10이 되고 총 질량은 5가 되니까 가속도는 2m/s 제곱이 됩니다. 그럼 1kg의 물체를 지구가 아래로 20으로 당기는데 위쪽으로 2kg 곱하기 2m/s 제곱은 4N의 R자 힘을 받게 되고 장력 T는 4만큼 더 크니까 장력 T는 24N이 가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그쵸? 우리가 이런 걸 암산으로 풀기 위해서 연습을 한 겁니다. 이게. 알겠지? 대단한 거 이 정도 암산 엄청난 거 얘들아? 알겠지? 굉장히 잘했어요. 복습을 한번 할 시간을 드릴 테니까 동영상을 오늘 수업까지 올릴 테니까 혹시 미진했거나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렸던 부분만 다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알았지? 저번 거 운동 1, 2법칙 다 올려놓을게요. 오케이? 다음 주에 볼게. 숙제는 모르는 건 괜찮아. 처음에는 이 문제가 어려워요. 수능 문제라서 안 풀어드린 문제는 한번 풀어오시고 다음 주에 볼게요.